이제 아까 공매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시 테마주 공매도 어떠냐. 어제 한 2주 정도를 사봤어요. 900 얼마예요 한 주당. 한 2주 정도 하는데 오늘 매수로 공매도로 아니면 매수? 공매도. 공매도로. 네. 공매도를 쳤죠. 공매도가 어떻게 치는 거예요? 그게 공매도 이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모의 투자 1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이수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고. 금융투자교육원인가 거기서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받고. 지금은 이제 그게 거래소에서 해줬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각 증권사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교육받는 방법 다 무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고. 네. 공매도 할 주식을 빌리는 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신용매도 메뉴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빌릴 수 있는 그 주식을 예탁 결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네. 빌릴 수 있는 거. 네, 빌릴 수 있는 걸. 그럼 빌릴 때는 한 2주, 4주, 뭐 한 주 단위로도 빌린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빌릴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수량만 있으면. 빌리는 비용은 임차료는 그거는 이제 월세인가? 저거죠. 연 이율로 계산하는데 빌린 거니까 이자 같은 거니까. 금액에. 근데 일할 계산을 하고 연 제가 빌린 날짜에 그 주가.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율은 아마 증권사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 쓰는 증권사는 어제 보니까 4%인가 4.5% 정도. 그럼 이제 주가가 내리면 돈을 버는 그렇죠. 거죠? 2주를 샀는데 지금 4% 정도 이 주가가 떨어져서 저는 플러스 4%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900원에 사서 한 27원 정도 벌어. 고생하셨네.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진짜 100% 아닌가 정치 테마주는. 그렇죠. 이렇게 오르는 것들은. 그럼 제 돈을 좀 드리면 되나요? 해줘라 나도.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거 하려고 뭐... 교육받기는 귀찮아요. 해줘. 아니 100만 원어치만 쳐봅시다. 아니 친한 형이 이미 교육 받고 하고 있다는데. 그 돈 주고 더 해주면 되죠. 자, 다른 교육은 내가 대신 받을게. 무슨 선물 옵션 이건 내가 교육받고 계좌 빌려줄게. 저도 있습니다. 선물 계좌. 있어요? 되게 위험 선호적이구나. 아니 좀 현이 형 약간 좀 이상해요. 뭐가? 나도 되게 위험 선호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진우 형은 원래 제가 그렇잖아요. 일관되게. 근데 저 형은 안정지향적이다가 한 번씩 갑자기 이상하게 막 튈 때 있거든요. 그게 한 3년 전쯤에 환절기 그래가지고 명품옷 막 살 때, 비싼 거 막 살 때, 저 형 왜 저래 할 때, 그때 우리 막 놀렸을 때 그때가 그랬고 지금이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위험 선호 그때 사귀던 분하고 헤어졌을 때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걸 2주 샀겠습니까? 이거 일단 한번 발 담가. 1,800원 주고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발만 살짝 담가봤다. 시험 삼아. 태양금속이라고 하는 회사 있어요. 네. 그 얘기해도 돼요? 여기는 정치 테마주로 지금 정치 테마주죠. 그것도 지금 정치 테마주 하면 막 한 2-30개 떠요. 여기는 한동훈 정치 테마주야.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태양금속의 회장과 네. 한동훈 후보겠지? 네. 둘 다 청주한 씨래. 어머. 그거 예전에도 근데 이 정도면 되게 밀접한 테마주야. 어머 그래요? 별게 다 있어요. 별게. 어머. 찾은 것도 귀엽고 그래? 그 정도면 테마주지라고 인정해주는 시장도 올랐어요 진짜로? 아이 그럼 이틀 연속 상한가도 갔어요. 이렇게 갔으니까. 이게 웃긴 게 근데 그 회사의 대주주들 있죠. 대주주들이 지금지금 팔아요. 이거 이럴 때. 근데 그럴 땐 팔아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회사 펀더멘탈이 3,000원대인데 네. 두 번 상한가 가서 대선 테마주로 7,000원, 8,000원이 우와. 거래된다. 그때는 대주주가 팔아줘야지. 그래야 작전 세력들이 발을 못 붙이지. 더 들어와봐 우리 팔 거야 그렇지. 대량으로. 대주주가 팔기 전에 공매도로도 팔 수 있어야지. 용감한 시민들이 뜻있는 시민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가다라고 생각하면 대주주한테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주가 조작 세력들을 말이 안 되는 주가 처벌할 수 어디 있어요. 있어요? 가격으로. 이런 것들. 뭐 저기 뭐 공매도에 매우 왜 스토리 만들었는데 왜? 공매도에 매우 순기능 중에 하나지. 그래야 이제 이거 뭐가 있구나. 그걸 일일이 공시 뜨는 거 보고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을 했네. 그러면 여기는 펀더멘탈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공매도 하기에 불편한 주식 빌리기 애매한 작은 종목들 주식 빌리기 애매하거든요. 그런 종목에서
대주주가 주식 팔 때는 1년 전 혹은 3개월 전부터 공시해라 네. 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건데 대주주가 주식 팔기 전에 공시하라고 하는 법이 통과됐거든요. 얼마의 수량이든요. 어. 대주주는 한 주라도 얼마 금액 이상일 건데 뭐 매우 낮은 수준이라 거의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대주주가 주식 팔기 전에 나 알고 싶다는 욕망은 알겠어. 그래야 투자에 참고하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면 자유로운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대주주가 그럼 주식 파는 공시를 아직 안 했으니 지금부터 하면 3개월 후에나 팔 수 있다. 그럼 3개월 동안 이 주식은 내가 막 사서 올려도 아무도 팔 수가 없네? 라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주식은 항상 빌릴 수 있도록 대주주 지분은 반드시 빌려주도록 의무화해서 모든 종목을 공매도를 칠 수 있도록 해놔야 그래야 대주주가 지분 팔려면 미리 3개월 전에 공시하세요도 맞는 거지. 그러네요. 대주주가 3개월 전에 공시하는 건 미국에서 그런다고 해서 도입해놓고 그런데 공매도가 매우 자유로운 심지어 네이키드 공매도도 가능한 미국에서 공매도 제도는 싹 빼서 우리는 공매도 못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작전책이 딱 좋지 뭐. 작전을 치라는 건가? 에이. 근데 우리나라는 왜 상방도 막아나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그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적이 있어요? 작년 8월 있더라고요. 그때 있었어. 네. 미국은 하방 사이드는 있는데 상방 사이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우리는 왜 막아놨을까? 상방은? 상방을 왜 막지? 하방 막는 건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쳐도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양쪽 다 잠깐 쉬어라. 양쪽 다 있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너무 많이 내린 것도 진정해야 되고 그건 일단 너무 진정해야지. 오르는 것도 너무 많이 오르는 과열이니까. 것도 과열이니까 아무튼 신기한 한 주일이었습니다. 트럼프 아저씨 덕분에. 아직 한 주가 안 끝났잖아요. 아 그런가? 난 진짜 오늘 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 트럼프 관련해서 본 거 중에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조교예요. 자 지금부터 팔벌려 뛰기 실시합니다. 30회 몇 회? 30회 30회 목소리 봐라 50회 몇 회? 50회 자 10회 시작. 이거 그거야 그거. 실제 유기역 가면은 조교들이 그렇게 굴리거든요. 이거잖아. 50회 자 10회 시작. 어머 어머 깜짝이야. 딱 유격 조교 같아요. 일본 갔다는 얘기 좀 해줘요. 일본 지난주 일본 간다고 안 나왔잖아요. 네. 커피타임에. 일본 비가 일본마저 몽골을 만들 작정은 아니죠. 네. 아 맞아 미리 주의를 해야겠다. 자 지금부터는 김현우님은 어디 갔다 오면 갔다 온 얘기를 너무 재미없게 하는 바람에 아무도 김현우가 갔다 온 그곳은 다시는 안 간다는. 몽골 대사관에서 우리 쪽에 내용 증명 보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여행이 뭐가 재밌었나를 보면 저는 그게 즐거운 것 같아요. 묘한 긴장감. 몽골 갔을 때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 가는 곳이고 어디인가 뭐 내리고 뭐 이렇게 찾아가는 데 있어서 네. 평상시 생활에서는 잘 안 하는 그 묘한 긴장을 바짝 하고 있는 느낌? 굳이 트집 잡아보자면 속리산 이런 데 가도 그렇게 긴장을 할까요? 안 가본 속리산 뭐 이런 데 가도? 아니요. 뭐야 그러면? 해외 나갈 때만 해외 긴장하는 나갈 거구나. 때 국내 있을 때 그러면 해외 나갔을 때 긴장한다라는 건 그 나라의 언어? 언어도 그렇고 생소하니까 문화? 모든 게 약간 긴장되죠. 네, 거기서 오는 긴장? 그 긴장감이 내가 여행 와서 즐거운 기분이 뭐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긴장해서 오는 도파민? 그런 느낌. 약간 그 날카로워져 있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 그게 좋더라고. 날카로워지는 게. 날카로워져 있는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든 그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골을 가든 도쿄를 가든 몽골을 네덜란드를 가든. 되게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설레임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감정 속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이게 날 간지럽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묘한 긴장감? 날카로운 간지럼. 현지에 가서 야 날카로운 느끼는- 간지럼. 날카로운 간지럼. 현지에 가서 느끼는 생소함. 네, 생소함. 그리고 뭐 밥 하나 먹을 때 어디 호텔 하나 들어갈 때 하나하나가 예사롭은 게 하나도 없는. 근데 하루 이틀만 똑같은 코스를 밟으면 예사로워지는. 그게 이제 군대 신병훈련소 가면 딱 그런데.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딱 그런 느낌. 그게 좋아 그게. 그게 약간 즐거운 것 같아요. 체질이네. 가면
그런 느낌이죠. 신병 올려서 갔을 때 그런 처음에 봤던 광경이나 화장실 막 이 슬리퍼 하나하나까지도 그렇게 어떻게 스틸컷처럼 머리에 딱딱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묘한 긴장감 속에서 음. 각인이 되는 것 같아. 팍팍팍. 근데 내가 여행 와서 뭐가 즐겁지?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재밌는데 이게 뭐가 즐거운 걸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뭐 전철 하나 탈 때, 기차 하나 탈 때도 별것도 아닌데 바짝 긴장하고 그 느낌. 그래서 도쿄는 어땠냐는 거. 도쿄는 축축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엄청. 아니 1일 갔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비가 계속 내렸어요. 내일이면 그치겠지. 운치 있었겠네요. 운치는 날씨는 되게 중요한데. 그 되게 중요한데 그 비가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기온도 되게 낮고 칠리. 칠리하고요. 갑자기 왜 영어를? 그 뭐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돼 그거? 그거 칠리한, 매콤한. 칠리한 거. 매콤한 칠리 소스. 칠가이. 아무튼 아, 그치. 그러네. 쌀쌀한 건 아니고 그런 으슬으슬한. 그 느낌. 으슬으슬하기도 하고 저녁 때는 쌀쌀하고요.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비가 하루만 온 게 아니라 1, 2, 3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밤낮을 안 가리고. 오, all day long. 갑자기? 왜 그래요? 어제 미국 장에 너무 오늘 새벽까지 흠뻑 빠져 계셔가지고 새벽 5시까지 미국장 보다가 5시에 자고 잠깐 나왔다. 아직 영혼이 미국에서 이쪽 국장으로 안 넘어오셨어. All day long. 와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는 것도 어딜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질퍽질퍽하고. 실퍽실퍽. 그게 바람도 많이 부니까 우산을 써도 일단 한 무릎까지는 젖는 신발도 축축해지고 걷는 것도 힘들고. 야, 날씨마저 안 도와주는구나. 현우의 에이. 여행기는. 그럼 전반적으로 느낌이 안 좋았겠네. 일단 전반적으로 해서 축축했고요. 도쿄. 도쿄. 그래서 다시 한번 조만간 꼭 가야겠다. 날씨 좋을 때. 그래도 괜찮았나 보네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아쉬운 것도 많았으니까 그 넓은 도쿄를 신주쿠 역을 중심으로 그냥 동쪽 서쪽 왔다 갔다 이쪽 동쪽에는 조금 완전 진짜 명동을 수직 증축하고 좌우로도 빵빵하게 늘려놓은 느낌? 아니 근데 그게 불황이에요? 그 정도가? 일본은 불황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죠? 근데 불황이라는 게 어쩜 또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보다 불황이라는 걸 수는 있죠. 그리고 지역별로 다르고. 와 근데 이건 그 평일 낮에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뭐 근데 불구하고 사람이 외국인 제임스가 와서 저 여의도 있는 더현대백화점 간 다음에 거기 있는 인파 보면 야, 이 코리아가 불황이냐 할걸요? 기사. 근데 뭐 저녁 시간에 어디 이제 뭐 술집 그 거리라든가 밥집 거리 이런 데도 뭐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사람이 바글바글하니까 술집 거리겠죠. 그런가요? 어느 나라든 언제 가든 술집 거리는 바글바글. 지금 우리나라 안 그렇잖아요. 저 사무실은 강서구청 그 뒷골목이 먹자골목인데 네. 거기는 아직 지금 죽었어요. 근데 가신 그 신주쿠에서 조금만 그래. 벗어나면요. 일본도 죽은 먹자골목 그렇게 많아. 돼요. 그리고 그게 좋더라. 그 낮에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럼 저녁 때쯤 되면 이제 회사원들이 퇴근하잖아요. 네. 그걸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건 한국에서 할 때 더 재밌어요. 한국에서 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빼고는 여행 가서 회사원들 출근하는 거 보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비가 와서 이렇게 거기 호텔 방 창문 열고 이렇게 구경했어요 바깥에. 얼마나 좋아. 남들 비 맞고 회사 가는 걸 호텔방에서 바라보면. 그러니까요. 그거 해보시라니까 휴가 내고서 아침에 네. 출근하는 것처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잡아. 얼마나 재밌는데. 저는 그런 휴가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 내가 일할 시간 깎아 먹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라. 너무 재밌지. 평생 어디를 가야 되는 의무는 없었구나. 그렇죠. 평생은 아니지만 이제 가야 되는 의무라는 게 있어. 방송 일정은 있어서 오긴 오는데 그건 이제 회사 출근하는 거랑은 또 다른 그쵸. 느낌이잖아요. 요때부터 그런가? 요때까지 어딘가 나가서 9to6로 채워야. 딱 타이트하게 짜여진 일정은 아니죠. 예. 우리는. 내가 뭐 내가 늦잠 오늘은 일정 타이트하지 않아 늦잠 자도 돼 해도 할 일은 해야 되지. 뒤로 이렇게 밀리는 거지.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프리랜서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그게 회사원들은 회사 가서도 그냥 꾸벅꾸벅 졸 건데 네. 오전에 나한테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8시 반까지 또는 9시까지 가야 하는 그럴 때 짜증남이 있거든요. 네.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지금 그렇지만 몇 시가 되면 퇴근할 수 있다. 그러긴 진우 형도 안 해보지 않았어요, 그거? 예전에 해봤겠구나. 예전에. 그렇지. 예전에. 회사를 좀 꼭 다녀봤죠.
내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려고 내가 출근하는 거야.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지. 네,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내일이 없는데 가면 출근할 되는데, 때. 갔는데 그 부장 그 자식 보고 싶지 않은데 가서 또 그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진짜 짜증 나지. 근데 어차피 여행 가는 건 아주 놀러 간 거니까 그 놀러 마음이 가는데 가볍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퇴근하는 넥타이 그런 정장을 이렇게 많이 입어요. 그 일본은 그게 아예 규격화돼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아침에 한 7시쯤에 신주쿠에 있었으니까 야마노테 다닐 텐데 우리로 치면 야마노테센. 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봤어요? 미어 터지지 진짜 사람 미어 터져 진짜 사람도 많고. 그게 신기하더라고. 얘네들은 왜 이렇게 정장 이거를 옛날에 우리 한 10여 년만 전에도 그런 느낌이요. 요즘은 넥타이 전문점 다 망했잖아요. 네. 옛날에는 도심 곳곳에 넥타이 전문점도 있었어. 그럴 만큼 정장이 얘는 네. 뭐 젊은 애들 다 넥타이에 정장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한여름에도 그러고 다닙니다. 한여름에도. 신기하네. 어. 그런 거. 고온 다습이거든요. 왜 그러지? 되게 개방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보수적이네. 일본 회사 문화가 되게 보수적이라고 듣긴 들었어요. 동생이 잠깐 일본 회사 다닐 때 네. 진짜 보수적이어서 뭐 진짜 잿더리 날아다니고 그런다고. 그렇게 신기술이 네. UAM 잿더리 드론 잿더리 그런 거라 근데 복장이 주는 어떤 그런 인상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무시는 못하죠. 무시는 못해요. 네, 무시는 그렇죠. 못하죠. 면접 보러 왔는데 차려입고 온 거랑 그럼요. 그냥 반바지 입고 온 거랑은 진짜 완전 다른 거잖아요. 자율 복장하는 회사를 저도 자주 가보면 네. 뭐 부장님이건 과장님이건 뭐 상무님이건 그냥 청바지 입고 나오고 그런 회사도 있는데 MBC 있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뭔가 모르게 그 나사 풀려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는 없어. 그래요? 그런 데가 구글 정도 되면 이런 데서 자율근이 나오고 실력이 나오는 거지라는 그런 포장이 싹 되는데 네. 다른 데 포장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아마 어디 뭐 이러니까 니네가 일을 못하지. 땡땡 페인트 여기 갔는데 뭐 자율 복장이고 나오고 그러면 MBC 어때요? MBC 자유복장이잖아요. MBC는 이건 그냥 공기업이죠. 공기업이요? 그냥 그런 느낌이지. 그냥 그 맞아. 복장에서 주는 뭔가 그리고 여기는 뭐 방송국이니까 또 자유복장이 어울리는 업종이죠. 업종이. 자유복장이 어울리는 업종이 있지. 뭐 예체능과 관련된 그런 업종은 자유복장이 어울리지. 자유복장이 어울리는데 지금- 왜 부장님들은 다 등산복만 입고 계세요? 영화 감독 만났는데 넥타이 메고 나오면 사기꾼 같아. 그건 얘는 사기꾼인 것 같은데. 영화 투자사에서 나온 자 지금 감독이 아니라. 그죠. 또 이제 뭐 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특히나 이제 복장. 예전에 MBC 여의도에 있을 때 딱 나뉘었거든요. 복장이 진짜 자유복장 아니면 정장. 아하. 정장이면 이제 증권사 직원, 자유복장이면 MBC. 요즘 여의도 은행도 많이 풀어졌고 영업사원들이 지금은 제일 복장을 타이트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넥타이. 그죠? 저기 언더스탠딩에 기자님 한 분도 네. JTBC에 있다가 오신 분 있는데 네. 항상 정장 입고 와요. 방송도 항상 정장. 거의 그럼 혼자 그러시지 않아요? 혼자 꿋꿋하게.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게 시청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항상 갖춰 입고 한다. 그럼 그 마음속에는 라는 얘기를 되게 프로에친 셔츠를 입은 진우 형 옆에서 하더라고요. 그 마음속에는 이 시청자에 대한 예의들도 없는 놈들 이렇게 시청자에 대한 예의. 왜? 왜? 시청자는 그럼 그 방송 출연자에 대한 무슨 예의를 지키고 있는데? 또 그러시네. 또 피장파장으로 그냥. 아니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게 서로 방송 출연자와 시청자가 서로 1대1로 평등하게 네. 뭐 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소매 입고 출연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MC가 민소매를 입고 있어. 왜 자꾸 팔을 들어. 헬스 트레이너예요? 보고 있는 시청자 중에도 민소매 입고 시청하는 시청자가 그건 괜찮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 근데 불쾌감을 주는 복장이랑 아니 민소매가 민소매가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민소매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소매를 입었는데도 민소매조차 잘 어울리고 민소매로서도 자신의 개성과 그 자기의 장점을 잘 드러내는 몸과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민소매도 좋고. 본인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그냥 그건 착각하는 인생이지. 근데 그걸 이제 지적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 근데 그 지적을 할 때 야 민소매 같은 건 입지 마라고 일반할 게 아니라 민소매가 나쁜 건 아닌데 반바지가 나쁜 것도 아닌데 웃장가가 나쁜 건 아닌데 왜? 웃장가? 네 몸은 민소매나 웃장가는 안 어울리고 별로 좋은 느낌이 안 들어. 웃장가가 뭐예요? 위에 벗고 웃장가라 그래요, 그걸? 옷장을 까고 죄송합니다. 옷장 까고 국어 사전에 왜 안 나오는 맞짱 얘기라. 뜬다고 할 때 야 옷장 까고부터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지 뭐. 정확하게 지어내라. 정확하게. 마치 댓글처럼. 그래서 또 또 민소매가 나쁜 게 아니라 너한테는 안 어울리고 웬만하면 민소매를 입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근데 그거야 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거지 어울려 안 어울려를 그러니까. 남이 판단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진짜 불쾌감을 주는 옷. 그러니까 그 불쾌감도 그럼 어디까지가 불쾌감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냐. 불쾌감을 주는 옷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답도 없는데. 없잖아요, 그거는. 불쾌감을 주는 옷이 없어요? 없어요. 난닝구. 아니, 민소매가 아니라 난닝구.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젖꼭지 한쪽이 자꾸 보여. 아니 근데 그게 그런 사람도 있고 수북한 그런 겨드랑이가 보이고. 그런 옷도 있고. 저것 때문에 방송 내용이 집중이 안 돼. 그 정도면 근데 그건 되게 애매한 기준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불쾌. 사람은 누구나 겨드랑이 털이 있죠. 깎은 사람과 안 깎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근데 유독 더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겨털이 3개 있으면 괜찮고 뭐 30개 있으면 안 되고 그래, 300개 겨털의 있으면 노출은 불쾌감이에요? 괜찮으면 그럼 예를 아니 들면 겨털과 젖꼭지. 그럼 짧은 치마는 좋아, 젖꼭지의 어떻게 털. 생각합니까? 아니 젖꼭지 털이 난 사람은 어떡할 거야? 아니, 그럼 그게- 어떻게 해 그거를? 그게 불쾌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아니 나는 왜 남이 무슨 옷을 입고 아 좋아요. 그럼 상견례 할 때 그럼 난닝구 입고 가도 된다? 아니 아니, 내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의 행동을 막는 거는 그 되게 생각을 잘해봐야 될 것 같아.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복장을 통해서 자신이 점수를 플러스를 얻을 수도 있고 네. 마이너스를 얻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난닝구를 네. 민소매 입고 말고 다니면 툭 늘어진 거. 입고 다니면 김치국물 묻어 있어야 돼. 나의 여러 이진우의 여러 모습 중에 사람은 살다 보면 난닝구 있고 막 젖꼭지가 왔다 갔다 보이고 하면서 하는 면도 있잖아요. 그쵸. 혹시 김현우를 밀림에다가 한 달 넣어놔봐. 그럼 뭐 그러고 다니지 이제. 아유 밀림에다 놓을 게 뭐 그냥 집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지. 나에게도 있는 그런 모습이 상견례장에서 굳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다들 차려입는 거지만 누군가가 그걸 그렇게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뭐 내가 불쾌할 건 아니지 않나요? 그 불쾌한 복장이 없어요? 없어요. 나는. 아니 나는 불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불쾌할 수는 있죠. 근데 내가 불쾌하다고 해서 저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남이 멀리 자유를 걷든 침해하는 건 아니죠. 내가 입히는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좋아하지 불쾌하다고 않는 단지 냄새가 나는 건 좀 불쾌하지. 그 지난번에 그 여름 빨래 근데 그런 그것도 냄새라는 거는 내 주관적인 피해지. 그거는 이제 후각적인 피해잖아요. 불쾌하지. 나는 시각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시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후각은 괜찮고 시각은 안 된다? 후각도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 많은 지하철에 탔는데 네. 뭐 채취가 난다거나 옷에서 뭐 잘 마르지 않는 냄새가 난다거나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나의 기분은 좋지는 않지, 불쾌하지.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이없었던 얘기가 뭐냐면 여성들이 화장을 안 하고 어디 나왔을 때 예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그건 아니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너 예의가 없네? 뭐 화장 안 한 게 무슨 예의가 없어? 그래, 내가 내 맨 얼굴 들여 보이겠다. 그거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점수 깎이는 건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본인이 감당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면접장에 그냥 반바지 입고 오는 게 저 사람이 점수를 깎는 일이지. 내가 불쾌하니까 반바지 입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 차이가 이제 미묘하게 남이 뭘 입은 거에 대해서 입거나 뭘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불쾌하고 안 불쾌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풍기문란이라는 건요. 범주를 좀 넓혀서 풍기문란. 뭐 기준이 애매하지. 예, 어디 여자가 다리를 훤하게 내놓고 다녀 하시던 어르신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게 그냥 상식. 뭐 지금도 심지어 KBS 뭐 이게 공중파는 그런가요? 문신 가리고 나오나? 아 그런 것 같아요. 문신 뭐 여기 아직도? 파스 붙이고 나올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남자가 귀걸이 한 것도 못하게 했었고 염색도 안 됐어요. 염색도 안 됐고 그랬던 시절이 불과 한 20년? 25년? 뭐 요 때쯤 전에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장이 그게 뭐든 간에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게 만고불변의 원리가 되지. 난 좀 시대에 따라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이거는 되고 안 되고를 정하는 것 자체가 그냥 누가 정하느냐도 좀 이상한 원시적인 것 같고. 거지. 그 불쾌함이라는 거의 기준도 그냥 학습된 거네요. 그리고 나는 조금 전에 그 현영 얘기 중에 가장 울컥했던 건 뭐였냐면 젖꼭지 털 날 수도 있지. 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나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남의 걸 보는 건 좀 그렇다 이거지. 의도하지 않게 자꾸 보여. 목욕탕 가면 그냥 다 보이는 건데 뭐. 지금 감으면 되잖아 본인이. 아니 난 방송을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동물의 어때요? 왕국 안 봐요? 동물왕국은 안 봐요. 불쾌해서 너무 털 많은 애들이 아니요, 나와서 동물왕국 재미없어서요. 그게 이제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동물들의 털은 싫어? 아니, 남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복장 있잖아요. 그런 게 그게 없다니까. 뭐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 막 날개를 막 이만한 장식을 아, 만들어가지고 노. 그게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 칠 수는 있지. 그게 그건 아니라 불편하지. 저는 집에서 배달을 시켜요. 배달 기사가 와요. 그럴 때 속옷만 입고 나가는 거가 상대방한테 되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 앞에 두고 가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떠나서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마주쳐야 되는 상황에서 그 배달 기사라는 사람이 딱 문을 두고 배달 음식을 주는데 이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어. 그게 나와 같은 성이든 이성이든지 간에 상당히 불쾌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불쾌는 안 되고 불쾌는 네. 남이 어떤 복장을 입고 있던 간에 네. 내가 쾌하고 상쾌하거나 불쾌할 이유가 없어야 맞죠. 아니 물론 기분이 안 좋을 수 기분 있으나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각자가 알아서 네, 그럼 해결해야 좋아요. 하는 그럼 문제지. 불쾌는 각자가 나는 알아서 마늘 냄새 싫어해 예, 예. 라고 하면 내가 그냥 마늘 냄새가 싫은 건데 마늘 냄새를 나게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그럼 불편한 복장. 불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런 배달 음식이 왔을 때 속옷만 입고 혹은 알몸으로 가가지고 배달을 받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영화에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나오는 거. 요새 일부러 약간 장난친다고 그런 그런 경우도 있긴 있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올리는 사람들 있긴 네. 하던데. 그러니까 그 배달 기사 커뮤니티에서는 나 오늘 진짜 황당한 일 났고 기분 더럽다. 놀랄 수 있겠네. 사회통념상. 그건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한편으로 다른 내 사람이 집에서 놀라는 모습을 보고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내 집에서 내가 나쁜 벗고 사람이지. 있는데 그렇게. 혹은 야, 내가 뭘 입고 있든지 간에 토론거리다. 근데 또 그렇게 들으면 또 그건 좀 불편할 것 같긴 하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배달을 갔는데 저 사람이 나왔다. 벗고 나온다. 그럼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나는 편한데? 근데 저는 그게 좀 약간 예의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불편할 수 당연히 아무리 내 집이라고 해도 뭘 음식을 받을 때는 좀 그러면 수영장에서 수영복만 입고 다니는 거는 안 불편합니까? 그거는 좀 그래도 수영장 거기선 오히려 청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분 보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배달을 갔는데 상황이 배달을 갔는데 예를 들면 수영복만 입고 있던가 수영복조차 안 입고 있던가 즉 목욕탕 남탕이나 목욕탕 여탕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을 거기서 봤다든가 네. 수영장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을 거기서 봤다든가 하면 왜 불편하거나 불쾌할까? 못 볼 거 본 것도 아니고 원래 못 볼 거리죠. 근데 왜? 수영장 가면 그게 못 볼 거리 아니라 그 꼴이 정상 꼴이니까 여기는 괜찮아. 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TPO가 안 맞아서 그렇죠. TPO가 안 맞아서 아직 미국장에 계신 분 좋다. TPO 우리말로 하자면 뭐라 해야 돼 이걸? TPO. 물론 이 사람이 집에서는 어떻게 입고 다니든지 간에 이 사람의 권리이고 그건 당연히 내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 문을 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무슨 공룡탈을 쓰고 있든 그래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배달하시는 분이 예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범위 아닐까? 그런데 그래도 이 평상적인 평상복을 입고 있는 것과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불편한 복장을 입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복장을 입고 있을 때 상대방이 되게 불편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면 그건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그런 느낌이 내가 뭔지 몰라서 자꾸 다른 말로 거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배달 갔어도 나도 약간 당황스러울 것도 같고 놀라기도 할 거고 할 거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뭔지는 아는데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는 이유는
그래서 그 불편한 기준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맞춰주고 TPO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성립하고 맞다면 예전에 미니스커트 유행할 때 30cm 자 들고 다니면서 규제 하던 네. 그때도 똑같은 이유로 그거 규제했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죠. 뭐 집에서 뭘 입고 있든 간에 규제보다는 서로 조심은 매너. 좀 하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아니, 지켜야 할 선은 있지 않느냐. 네, 네, 네. 그러면 배달원이 그 가서 뭐 팬티만 입고 나오시는 분한테 아이 놀랐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그 예의는 좀 지켜주셔야죠. 그렇게 할 수가 그러면 없죠. 바로 민원 들어가고 그렇게 바로 별점 테러 나오고 내가 난리가 불편해도 있죠.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또 예의도 아니죠. 아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것도 서로 간의 예의가 아니죠. 그렇게 헐벗고 나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렇게 헐벗고 나갔다고 해가지고 내 눈에 보기 안 좋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라고 얘기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럼 그 얘기는 당사자한테는 얘기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흉보는 건 괜찮나? 어디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배달원 커뮤니티에서 나 오늘 못 볼 걸 봤다 뭐 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지 않아요? 놀 특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하는 거. 어디 하소연? 그러니까 내 말은 뭐 어떻게 풀어도 그만인데 그 기준이라는 게 네. 그냥 자기 기준일 뿐이지 사회 통념상 모두가 지켜야 하는데 그 사람이 안 지킨 그거는 아닐 수 있다. 아 손가락질 받을 일 그럴 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그래야 노출이 심한 옷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 노출이 좀 심한 옷은 누가 보면 그 뭡니까 그 뭐 룰루레몬? 아그 제깅스 아니야, 레깅스. 예전에는 브랜드 이름. 그것만 입고 다니면 왜 옷을 입다 말고 나왔어? 왜 스타킹만 입고 내복만. 나와? 뭐 그랬을 수도 있으나 그건 뭐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당연히 그럴 거고 그걸 뭐라고 하면은 안 되지. 그렇죠. 그냥 내 그렇죠. 범위일 뿐이지. 내 범위가 아무리 그게 그러니까 정리하면 개인적으로 불쾌하고 불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걸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을 만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그건 안 굉장히 피곤해진다. 그리고 그러나 스스로도 그 기준은 스스로도 그래도 없어야지. 우리가 스스로도 어느 정도 선은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래 스스로 좀 지키긴 하자. 좀 지키긴 상대방을 하자. 좀 배려는 해보자. 배려는 하자. 배려는 해보자.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타인의 복장은 그게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선입견을 가질 수는 있지. 얘는 TPO가 거시기하구나. 아니 그러나 배려나 조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박정우 교수님 왜 이렇게 슬림해졌어? 장염. 와.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병원 가실 정도로. 근데 장염은 진짜 병원 가야지 빨리 나요. 장염에 걸리면 계속 설사가 나는 게 진짜 에스케이션인데요.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한 4일 동안. 그 나띵을 먹은 것 같아요. 나띵. 아예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무것도 안 진짜. 먹었어요. 예, 물만 먹었어요. 물. 그리고 약간의 그 뭐죠? 비타민 섞여 전해질, 있는 뭐 이런 것. 아 그런 거. 예. 진짜 힘도 하나도 없겠다. 정말 죽겠어요. 뭘 잘못 드셨어요? 어쩌다가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8개월마다 제가 장염에 걸리니까 자주 가는 내과에서 오늘은 초음파를 해보자 하시더니 이상하게 한쪽 장에 염증이 모여 있다. 이게 장염이 아니라 이쪽에 취약성이 있어서 계속 그 주기적으로 지금 장염과 염증이 생기는 것 같다. 뭘 잘못 먹은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보러 오늘 CT를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견서 써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저 오늘 일정이 좀 있습니다. 방송 같은 게 있습니다. 했더니 참 하여튼 이건 한번 이럴 때 찍어야지 상황을 아는 거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 또 우리 그 커피타임 구독자분들께 그렇죠. 장염일 때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걸려봐. 안 먹는 근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쪽으로 뭐라 안 의사가 의사가 맞지 않을까 시킨대요. 싶긴 그냥 해요. 근데 물만 마시라고 오늘 그러는데? 의사는 뭐래도 먹어야지 그러던데. 그 뭐래도 먹어야지라는 게 무슨 너무 저기 안 먹어서 곱창 전골 이런 거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죽이라도 좀.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보러 억지로라도 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내가 알는 상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 상식은 누가 알려줬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죽 같은 거 정도? 근데 웬만해서는 안 먹어야 빨리 낫는 것 같은데 먹으면 그래서- 자꾸 싸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한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 정도면 네, 진짜 4일이면 심각한.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오늘 일하러 출근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오늘 커피 타임을 이게 늦게 안 오면 병원을 못 가더라고 일정이. 그래서 피디님께. 병원을 갔다 왔다. 네, 지금 네, 커피 타임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병원 오늘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약도 떨어져.
정호 형은 좀 장염 걸려도 지금 와가지고 커피 타임을 위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쿄 간다고 커피 타임 안 가고 도쿄에서도 왔어야지. 왔다 다시 가는 한이 있어도 아니 지난번에 그럼 도쿄 때문에 안 온 거예요? 도쿄 가더라고. 아, 그래서 갔는데 비 내린 얘기만 하고 있어 지금. 기가 비 내린 얘기만 하고 있어. 마지막 오는 날. 자 다시 도쿄 얘기로 돌아가서 그럼 네. 아 신기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뭐 변기가 신기하게 생겼더만요. 왜? 그건 제 생각엔 도쿄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동으로 변기 올라오는 거 말고요? 아니 그냥 앉아서 싸는 그 변기가 네. 우리는 그냥 굴곡이 어디 단차 없이 이렇게 쑥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어? 뚱그렇게. 근데 걔네는 이렇게 해서 안에가 원통 네. 정도의 공간이 따로 이렇게 뽕 있던데요. 네, 그거 다 한국에도 그렇게 있는 변기 있어요. 아 어쩌다가. 네. 근데 저는 가는 곳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설명 않아요? 잘해봐봐. 네. 아이 그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거를 설명을 하기가 변기의 모양이 달라요? 네. 변기라면 정말 힘들어요. 단순한 거잖아. 앉아서 그 앉는 공간 내부 공간 있잖아요. 그 물이 담겨 있는 공간. 그 물이 담겨 있는 공간이 우리는 그냥 둥그렇고 밑으로 가면 라면 먹는 사발처럼 돼요. 네, 그냥 구멍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얘네는 둥그렇다가 원통형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깔때기처럼 되어 있다. 네, 약간 그렇게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깔때기. 아, 약간 그렇게 돼 근데 있어요. 그 깔때기의 그 원통 부분이 훨씬 넓은 깔때기. 그거 신기하더만요. 수압이 굉장히 셀 텐데. 네. 그래서 잘 내려가죠. 앉아서 물을 눌렀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다 왔구나. 나까지 빨려 들어가는 느낌 들었구나. 이게 소중한 내 엉덩이. 그거 있어요. 우리 그 변기는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게 세균 비산돼 때문에. 가지고 한다. 근데 네. 그걸 실험한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실험했는데 안 튀더라. 그래서 그거는 낭설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진우 형이 항상 예를 들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비교할 때 더러운 거 비교할 때 뭐 변기에 변기에 뭐 몇 배 하는데 사실은 변기에 휴대폰이- 있는 세균의 몇 배라고 우리가 사실은 그게 아니다. 비유하는데 변기가 얼마나 깨끗한 건 줄 알아. 변기 물이 진짜 깨끗하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오물이 튀니까 네.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라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실험을 했더니 우리나라의 그 변기 내려가는 방식은 물이 튀질 않는데요. 근데 일본 건 아니더라고. 이게 물을 내려가는데 어머. 엉덩이가 전체가 차가워. 아이쿠 이거 뭐야? 화산을 형성한 건 깜짝 아닐까요? 놀랐네. 본인은 물을 내릴 때 앉아서 물을 내려요? 앉아서 물을 내리고 일어나? 저는 그러는데요. 일어나서 내리세요? 일어나서 내리지 않아요? 두 번에 걸쳐서 내릴 때도 있어요. 아니 뭐 그거야 네. 뭐 저 앉아서 한번 내리고 그건 개인 취향인데. 일어나면서 내리고 뭐 이렇게. 정호 교수는 어떻게 해요? 저는 무조건 일어나서 제 뚜껑을 배설물을 확인하고. 그걸 꼭. 네. 근데 그거 근데 확인하는 그게 게 좋은 좋긴 한데. 거라고 하긴 네.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 몸에.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 내려. 야 앉아서 내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왜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네. 그 손이 닿기는 하는데 네. 네. 그건 일종의 이제 습관이자 버릇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물을 내리고 일어난다. 네. 네. 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어. 그래요? 그러면 일어나서 확인하세요? 뒤로 돌아서 해요? 그럼 동작이 두 개가 되잖아요. 일어난다, 돈다, 내린다. 앉아서 손을 뒤로 꼬는 것도 쉽지 않은 한 동작이야. 번이잖아 그냥. 이건 한 번이잖아 그냥. 요거 한 번. 근데 그걸 앉아서 내렸다가 야 앉아서 내리고 일어나는구나. 샤워 기능이 있구나. 비대. 깜짝 놀라게 있고 원래 거기는 그 두루마리 휴지가 그렇게 얇아요. 얇죠? 얇아요. 굉장히 얇아요. 한 겹만. 네, 되게 얇아요. 왜 그래? 잘 안 끊어지죠. 아니요? 잘 끊어져요? 잘 끊어지던데. 아니, 얇은 게 뭐 불편해? 야 너무 얇다 싶으면 여러 겹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겹 굳이 하게 하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던 5칸 이 개념이 안 맞는 거죠. 10칸 쓰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얇아?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하는데 어딜 가나 휴지가 두루마리 다 휴지가 얇아요. 얇다고. 그 얇아야 그 안에서 뭐 녹지. 잘 녹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도 휴지 잘 녹잖아요. 삼겹 휴지 뭐 이런 것도 엠보싱 더 많이. 아니야 우리는 또 단어 가다 보면 휴지를 그 변기에 넣지 말라고 하면서 근데 그 이미 휴지 이거 자체가 휴지로서 쓰이려면 물에 넣었을 때 뭐 몇 초 안에 어느 정도 풀려야 되고 그 규지는 다 통과를 한 것들만 그렇게 휴지로 팔려서 문제 없대요. 근데 왜 굳이 그 휴지통을 따로 만들어 놓는 곳은 왜 그래요? 지금은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안 그랬죠. 예전에 근데 뭐 수압이 약한 곳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는
사설 변소라 그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다 버려도 되는 휴지만. 더 잘 녹으라고 그렇게 얇게 만든 거 아닐까? 근데 많이 써야 되던데요. 휴지를 얇으니까 근데 얇은 걸 여러 개 겹치는 게 아마 더 잘 녹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가? 그리고 얇아야 원가가 더 절약되긴 할 거고 일본이 산림 자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에? 그렇게까지 나간다고? 잠깐만. 그러면 우리나라 휴지는 그래서 야 이거 반대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두루마리 휴지를 보면 꽤 이상하게 느끼겠다. 이거 키친타올로 좋아할 수도 있죠. 어. 두껍다고 오 스고이 할 수 있지. 쓰고 그거랑 그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저기 이 시각장애인 QR 찍어 보셨어요? 에? 신주쿠면 아마 그거 도입됐을 텐데 어디예요? 그 바닥에 보면 바닥에 그 점자 표시된 데에 QR이 있어요. 점자 블록. 네, 점자 블록이 네. QR로 돼 있어서 같이 가는 보호자 그 QR로 찍게 되면 음성 안내랑 뭐 이런 거 다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에 대한 뭐 이동권 이런 것들이 되게 그게 우리나라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도로 아스팔트 도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횡단보도 직전에만 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여기가 요새는 많이 개선하고 있긴 하던데. 여기가 그래도, 끝이다라고 네. 되어 있는 끝인데 거기는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그 가운데에도 이게 쭉 이어져 있어서 저도 그때 놀랐던 거는 전철을 기다리는데 영무원 2명이 뭔가 깔때기 같은 걸 막 들고 막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전동차 칸에서 휠체어가 휠체어. 내리는데 그 휠체어 내리기 편하게끔 딱 대주고 있더라고 그거를. 그거 보고선 야 장애인에 대한 게 되게 잘 돼 있고 이동권이 권리가 일본 가서 남들이 안 보는 특이한 것들을 많이 보셨네. 저는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어딜 가나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신주쿠 도쿄라는 곳이 신도시는 아니잖아. 제가 간 게 되게 오래된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개발 지금 한창 되고 있어요. 뭐 제가 갔던 곳은 뭐 개발이 한 되기는 안 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곳곳에 그렇게 잘 돼 있는 거 보면 원래부터 잘 돼 있구나. 잘 된 지 꽤 오래됐구나. 그런 거는 그렇지 배울 게 많지. 네. 저는 그 선진국의 커피인데. 기준 중에 하나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사회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가, 어느 정도 배를 하는가 그 기준이라고 보는데 그 기점에서 보면 한국은 선진국은 좀 아닌 것 같다. 진짜. 힘든 사람도 도와줘야지. 근데 제일 먼저는 운 나빠서 힘든 사람을 그렇죠.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 돕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그냥 단지 나는 그렇게 태어났을 뿐인데 태어났는데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 그거는 나라에서 먹여 살려줘야지. 그죠. 그거를 보육원에서 기르다가 내쫓으면 됩니까? 나라가 먹여 살려줘야지. 그러게요. 또 없어요? 신주쿠 출구 200개인 건 알아요? 신주쿠역? 그래 걔네는 우리는 이제 출구가 1번 출구, 2번 출구 많아봐야 3-1, 3-2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야 A, B, C, D, E, F, G, A-1 뭐 이게 와 일본 사람들도 가면 길 잃는다는 거기가 신주쿠역이거든요. 진짜 정신없더라고 거기는. 와 그냥 이런 건물에 문 달린 것 마냥 무지 출구가 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죠 사람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인 반면에 아닌 사람이 간혹가다 있는데 있죠. 근데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예로 흡연을 길거리에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예 못 봤어요. 스트리트에서는 그게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 일본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길에 가다가 담배를 이렇게 쟤를 이렇게 떨었는데 떨어뜨린 게 뒤에 오던 아이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크게 사회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길거리 흡연 다 막아버리고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바람에 잘 안 하죠. 그런 거 없어진 지 진짜 몇 년 안 됐죠. 네. 우리 20년 됐습니다. 제가 2021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철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그 플랫폼 거기서 사면했어요 사람들. 2021년이면 4년 전이에요. 2001년 이제. 그렇지. 꽤 그때는 뭐 저기 사무실에서 기차 담배 피고 뭐. 무궁화호 뭐 이런데 그 칸칸이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담배 폈다는 전설적인 얘기도 전해지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담배 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거의 못 봤고, 그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 흡연자 중에 한 95%, 98% 정도 되는 것 같아. 전자담배. 네, 근데 대신에 또 연초를- 그것도 있어요. 일본은 거리에 흡연자들을 위한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들어주고 여기서 피세요라는 거 많이 만들어주고 대신에 여기서 안 필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안. 실내에서 피는 곳들이 많던데요. 카페 이런 데서. 맞아요. 그것도 아직 그게- 그건 좀 신기하죠. 그게 좀 신기해서. 예? 그건 좀 신기하죠. 카페를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푹 나는 이게 옛날 다방 그 술집에서도 요즘 담배 많이 피거든요. 그런 네. 곳들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근데 참 문화가 달라. 네, 담배를 피는 사람도 이제 거의 다 전자담배고 침을 안 뱉더만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 우리나라 잿더리 보면 침 때문에 되게 더럽거든요. 그렇죠. 침 뱉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지? 그 전자담배는 침이 안 나오나요? 예전에 저도 이제 일본 몇 번 안 갔을 때는 네네. 이런 거가 너무 충격이어서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시민의식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몇 번 더 와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리고 일본어 가해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본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네. 가해지는 사회적인 압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막 비난하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서 놀란 게 그런 문화인데 젊은 애들 둘이서 막 그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일본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눈길조차 주지 않아. 인상도 안 찌푸려. 뭐지? 이 사람들의 이 정서는? 근데 그래서 그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게 네. 일본에 혼내와 다테마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마음이 아예 다른. 일본인들이 그게 굉장히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욕을 하고 있어도 겉으로는 티는 안 내고 있는 그런 거죠. 티를 전혀 안 내는 거 보면 신기하다. 저렇게 멋대로 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다 잘 지켜? 관광하기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거기서 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가 정시에 와요. 5시 5분에 온다고 돼 있으면 5시 일본 5분에. 버스는 5시 5분에 와요. 한국은 그냥 5시 한 10분에 와도 그냥 그러네 하잖아요. 근데 살기 어려워. 아니 그러면? 고속버스는 그렇다는 정시에-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버스 기사들은 5시 5분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못 가면 난 죽어. 이런 마음으로 일하니까 이게 시계 바퀴가 돌아가듯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그 시간에 도착하게 되지 않나요? 근데 모든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려면 단 한 사람이 아니 근데 지하철은 걸어나면 안 되지. 자꾸 지연되는데? 그건 야마모토는? 그건 안전 때문에 그래요. 아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고치게끔 돼 있어요. 거기. 아하. 그래서 눈이 예보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면 무조건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게 뜨는구나. 지하철을 딱 가면 이번 역은 무슨 역입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 화면으로 딱 전환이 되면서 뭐 딜레이 되느냐 정상 되느냐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화면에. 그리고 이걸 왜 자꾸 보여줘? 얘네는 지연이 밥 먹듯이 일어나나? 잘 됩니다. 싶은데 밥 먹듯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안전 때문에. 어허. 또 뭐 먹은 거 없어요? 일본 가면 보통은 일본 갔다 오면 먹는 얘기를 먹는 얘기를 하거든. 난 그 시각장애인 가드레일 이런 건 난 진짜 처음 들었어. 나 그래서 내가 다시 일본을 가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런 걸 안 보고 왔네. 혼내와 다테마의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직원이 있고 이게 쓸데없이 직원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여기에 왜 그렇죠. 사람이 배치돼 네. 있지? 그 무조건 안내 받아서 들어가야죠. 그럼- 한국은 그냥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다 친절하던데. 그냥 고래. 오네가시마스. 비루 오네가시마스.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딱 요 정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고치소사마데시타. 가서 완벽한 진짜 일본어 한 문장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요. 도리아에즈. 토리아이즈 나마비를 후타츠 구다사이는 이거 완벽하게 하거든요. 일본어 강의 선생님이 이건 넌 현지인이야라고 했던 문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단 생맥 한 잔 주세요. 이게 현지인들이 쓰는 거래. 하면 또 써봐야 되잖아요. 일단 맥주 한 잔 먼저 줘요. 이 느낌인 거야. 근데 했지. 그랬더니 갑자기 종업원이 와가지고 일본어로 막 그냥 아라라라라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차라리 그냥 고래 했으면 그냥 어떻게든 잘 설명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걔네들도 손짓발짓 해가면서. 그렇지. 요즘에 이게 번역기가 잘 돼 있으니까. 뭐 먹었어요? 우동, 돈가스, 함박, 뭐 그런 거.
또 라멘 잘 먹고 왔네. 컵라면도 먹고 장어. 뭐 여러 가지를 막 먹고 싶었는데 이게 위가 줄어들었는가 마음은 우동 먹고 돈가스도 먹고 오늘 5끼 먹어야지인데 맥주 먹고 뭐 돈가스 하나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한 3시간은 막 양이 작은데 일본은 음식 양이. 아니던데요. 나 깜짝 놀란 게 왜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얘네? 일본은 밥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 어딜 가나 그 밥이 그냥 그 스몰 사이즈가 있고 곱빼기 막 이 대짜 있는데 있고 대대짜 있고. 네. 밥을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그냥 말랐어요. 그 밥을 고봉으로 시켜가지고 먹는 거. 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은 뭐지?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 그것도 되게 극단화돼 있잖아요. 일본은 비만인 사람은 진짜 비만이고 막. 스모. 예. 그런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있더라. 근데 밥을 엄청 많이 먹길래. 근데 양이 적지는 않던데요? 그래. 네. 내가 양 줄었나? 줄었네. 나는 한 5끼 먹어야 배가 차던데 거기. 그래서 맥주를 꼭 먹으니까 배가 차가지고. 맥주 먹어서 그래. 그거 안 놀랐어요? 자리세 있는 그 개념? 자리세? 일본은 자리세 개념이 있어요. 내가 오토시라고. 근데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뭔데? 가면 일본은 뭘 하나 줘요. 가게마다 다른데 완두콩을 주는 데도 있고 뭐 메추리알 주는 데도 있고 샐러드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어이구 고맙는데 그게 자리세라는 개념으로 대략 뭐 한 3,000원? 뭐 많은 데는 막 8,000원 이렇게 받거든요. 식당에? 네, 자리세. 그럼 그 대신 그거 먹고 아무것도 안 시켜도 돼? 그래도 되겠네요. 그래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좀 놀랐던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가격이 뭐 중산층이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가격 대부분 다 맞춰져 있거든요. 음식 가격이. 근데 일본은 되게 층위가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이라도 1,000원부터 뭐 100만 원까지. 그래서 같은 가게에서 같은 가게이기도 하고 뭐 비슷한 음식을 판다고 하더라도 옆 가게 가보면 이건데 뭐 한 100만 원에 팔기도 하고 같은 건데. 우리나라도 박 작가님이 안 다녀봐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그 느낌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없더라도 그냥 가서 자리세 같은 거 하나 내고 근데 또 괜찮은 거 주거든요. 거기에 그냥 맥주 한 잔 먹고 나와도 괜찮은 정도. 일본은 음식이 뭐든 괜찮지. 근데 걔는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요. 내가 빨리빨리 나오는 건가? 너무 빨리빨리 나왔던데 그때 보니까. 거의 전투적으로 예약도 안 하고 여기 맛있게 생겨가지고 들어갔어요. 자리가 많아. 근데 예약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었어요? 뭐라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예. 얘기를 해. 내가 한국인이니까 얘랑 얘기하다가 예약 안 왔다 그러니까 그러더니 좀 높은 매니저 이렇게 부르고 둘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 어쩌고 얘기를 해. 난처해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뭐 이렇게 그래 보여줬지 팝하고 45분간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케이 괜찮다고 빨리 먹고 나가다 오케이 고래 비루 오네가시마스 먹다가 고래 한 30분 만에 뭐 이렇게 꼬치랑 막 맥주 2잔이랑 뭐 근데 다른 곳도 보면 나는 밥 다 먹고 있는데 먹고 나서 얘는 치우더만요 참 다 먹으면 그릇을 치워가요. 손님이 자리를 뜨기 전에. 네. 그럼 그런 식당도 우리도 종종 있어. 그럼 나가라는 표시잖아요. 그렇진 않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나가라는 느낌이 나지 않나? 그렇죠. 우리는 자리 약간 정리하면. 나가라는 느낌이죠. 예. 근데 거기는 나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나가야지 하는 걸 내가 깜빡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알려주는구나. 정어머니 이젠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눈치를. 근데 거기는 편하게 얘기하라고. 그런 의미로 치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치우고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신기하네. 편하게 앉아 있으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치워주는 저도 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혼내. 네? 아닙니다. 그리고 신주쿠만 있었어요, 그냥? 신주쿠랑 골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뭐라 그러지? 걔네들 가정집 같은 느낌? 네. 네. 그것도 이제 비 이렇게 확 오고 그러는데. 그 동네도 이렇게 돌아 맨션. 그 맨션이 일본
일본 애니나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한 3, 4층, 4, 5층 때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문 탁탁탁탁 되어 있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네. 밖에다 이렇게 베란다에 바로 빨래 걸어놓고 그런 거 눈으로 보니까 신기하대요. 그런 집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주택의 유형. 그거 보고 그리고 또 월세가 얼마냐고도 물어보고 그걸 물어봤다고요? 네. 얼마쯤 한대요? 궁금해서 그냥 거기 뭐 이게 종업원인데 이렇게 앞에 닷지처럼 앉아. 아니, 뭐라고 물어봤어 그 그거를? 얘기 팝하고 이렇게 도쿄는 월세가 비싸다는데 얼마? 자기 집 아니면 되게- 가게 월세. 아니 원룸. 원룸. 예, 원룸이 뭐 200만 원 가까이 막 우리 돈으로 그 정도 느낌인 거야. 와, 월급을 다 넣어야 되고. 왜 사냐 여기서. 근데 둘이 뭐 사야 모든 게 편하니까. 그래서 둘이 산대요 대부분. 룸메이트. 왜 사냐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도쿄에 삽니까? 이렇게 비싼데. 근데 그러니까 뭐 왜 편하니 비싼데 도쿄에 사냐는 질문이 아닌 거지. 쳤나 봐요. 사람들이 거기에 사니까 비싼 거지. 아하. 인과관계가 달라져 있는 거지. 아하. 많이 사니까 비싼 거지. 그렇군요. 비싼데 왜 많이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계속 당신은 순환 왜 논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와서 이제 도쿄 사람이 아니라 그러냐 식당 종업원이. 그래서 그 캐나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서울에 살아? 이렇게 비싼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집값이 안 오르니까 아무도 집을 사서 임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임대료가 높아지는 거지 계속. 떨어지는 집값까지도 임대료로 다 감당할 수 있을 임대료가 형성이 될 때까지 집을 안 짓죠. 근데 보통 도쿄 가면 네. 시부야도 가보고 그러고 싶었죠. 비만 안 왔으면 진짜 막 돌아다니고 그 전에는 어디도 가봐야지. 그래서 막 지하철 타고 어디 갈 수 있는 거 지하철 요금 얼마 이거 검색했는데 이게 비가 오고 하루 이틀 딱 지나고 나니까 에이씨 뭐야 이게. 부동산 임장도 가고 네. 거기 요새 아자부다 힐스라고 그 신도시 개발된. 예, 제가 그때 거기도 말씀드렸던 30년에 걸쳐서 만들었다는 거기도 많이 가는데 임장도 안 가보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현금 쓰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다 현금이야. 웬만한 데는. 그렇진 않은데 요새 많이 변했는데 스이카 샀어요? 안 샀어요. 스이카 뭐죠? 스이카랑 하나 또 있는데 파스모. 스이카랑 파스모 살까 하다가 그냥 필요할 때 사자. 여기서 스이카 파스모는 그 교통카드. 오로침 티머니 충전형 티머니. 네. 티머니 근데 뭐 5천 원 정도 보증금도 있고 뭐 그래서 그냥 그 스이카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핸드폰에 거기는 애플은 되잖아요. 애플페이로 해서 음. 두 개 누르면 이게 나와요. 네. 이거 해놓으면 그냥 핸드폰 찍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어. 삼성은 한국에서 되는데 아이폰은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이걸로 다 하고 다녔는데 이걸 안 했다. 네. 나는 갤럭시니까 굳이 이제 그럼 아이폰 빌려서 가지. 도가 텄어요. 여기서 어디까지 이렇게 가면 되겠다. 여기 거의 다 써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180. 구글 되게 잘 돼 있어요. 구글도 되게 잘 돼 엄청 잘 있고. 돼 있잖아요 구글이. 끝. 도쿄. 생각나는 건 지금 다음은 3박 4일은 다음은 같이 네, 가자. 삼박 사일. 같이 가서 손 잡고 도쿄 시내 걸어. 노노노노노. 하루에 막 15,000보 이상씩 걸었는데 그 오스구시병 알아요? 그게 뭐예요? 무릎 앞쪽에 딱 밑에 살짝 볼록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그거가 정확한 명칭이 오스구시나 아니면 오스구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겼어요. 왜요? 이게 많이 걸으면 생기는 15,000원밖에 안. 제가 평상시에 보통 방송 일정이나 이런 게 없는 날은 한 350보 정도 걷습니다. 진짜 안 걷는구나. 거의 식물에 와, 가까워요. 진짜 안 걷는구나. 350, 500보 뭐 주로 차 타고 다니니까. 그죠. 거의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고 어디 밥 먹으러 나가기도 뭐 하고 뭐 해 먹고 그러니까 거의 안 걷는데 가서 이제 15,000보씩을 매일 걷다 보니까 갑자기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근데 계속 아파. 점점 더. 병원을 갔더니 여기 오스구시 병이라고 여기 염증이 생겼다. 일본 병원에 갔어요? 아니요. 한국. 네, 한국 병원. 일본 병원도 가보고 싶었는데 음. 진짜 그거는 그때 갈 기회가 없더라고요. 일본. 그냥 가보지 그랬어요 그냥. 스미마셍.
이따이. 이따이. 와타시가 이다이 데스. 오네가이시마스. 아, 근데 일본어가 되게 잘 붙는다 얼굴이랑. 소데스네. 그래도 병원을 갔더니 운동 심하게 하셨냐? 아니요. 많이 걸었어요? 아니. 예, 지난주에 많이 걸어서 그래요. 한쪽만 그래요 그러면? 네, 한쪽만 지금 오른쪽? 네. 그럼 오른쪽을 더 힘줘서 걷는구나. 모르겠어요. 우파야.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해요. 좌우 균형을 맞춰줘야지. 나도 우파였구나. 그래서 되게 보수적이고 막 복장도 보수적이고. 그래. 복장에 남이 대해서 뭐 입은 거 갖고 내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래, 되게 보수적이고 저는 놀라 정말. 오른쪽에 힘을 주는 우파입니다. 웃겨. 또 갈 거예요? 예. 나 데리고 가요. 뭘 데리고 가요? 가깝지 않죠. 가요처럼. 가깝고 좋죠. 가까운지는 모르겠어요. 2시간 40분. 2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거의 계획을 안 하고 갔거든요. 웬일로? 제이가? 그러니까 그 계획할 시간도 없었고 너무 바빠서 그 전주에 진짜 매일 하루에 한 3시간도 못 자고 막 이러고. 계획 안 하니까 좋죠. 네? 계획 안 하니까 좋아.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 그 뭔가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는 없어. 웰컴 투 피월드. 하지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계속 들어요. 찜찜해. 네, 찜찜해. 근데 그게 비가 안 왔었으면 그 찜찜함이 더 심했을 텐데 비가 오니까 어차피 내가 뭘 못하겠다. 그럼 뭐 이렇게 그냥 아니 그럼 더 짜증나요. 쉬는 것도 괜찮지. 나도 휴가 내서 혼자 갔다 와야 되겠다. 어디 이런저런 가고 게 되게 싶으세요? 좋더라고요. 아니, 휴가를 가족들과만 갔거든요 그동안. 그동안 20년 넘게 나 혼자 어디를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오, 예. 에이 작년에 후쿠오카 1박 2일로 갔다 오셨잖아요. 맞네. 1박 2일은 그 여행이 아니라 마실. 그렇게 따지면 그럼 나 혼자 편의점도 자주 가고. 그게 휴가예요. 그런 거죠? 그럼 나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15층 한 올라갔다. 5분 자면 낮잠이고 그런 거죠. 어디 가고 싶으신데요? 그냥 혼자 가고 싶으니까 어디든 괜찮죠. 근데 뭐 가까운 데밖에는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못 가실 거 아니에요. 승찬이 형 갔어요 오늘. 아하. 멀리 여행 가는 것도 이제는 그러니까 진짜 젊을 때 다녀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가본들 사람 사는데 다 똑같아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면 몽골을 가세요. 그건 형 때문에 안 돼요. 네? 저 우리나라 때문에? 주스 다망쳤어. 편의점 많다는. 네. 근데 울란바토르에서 이게 넘어가면 아예 다른 세상이고 거기는 이제 기자님 좋아하시는 온천이 있으니까 노천. 리얼리? Really? 저는 도쿄 추천드립니다. 임장 가시기 딱 좋습니다. 도쿄 부동산 임장? 네, 진짜 좋아요. 임장이 하기가 좋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왜 좋아? 한국에 없는 부동산들이 건물들도 진짜 많고. 사지는 않고 라이 쇼핑하고 오는 거기 거예요. 가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훌륭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너무 많이 들어. 건설은 창조라니까. 와 진짜 예전에 갔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자부다 힐스 그 동네 예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갔던 동네였거든요. 근데 그때 한창 개발 중일 때라서 막 그랬는데 다 돼갖고 올라간 거 보잖아요. 우와 감탄 나온다. 그럼 진짜. 인류가 만드는 최선의 창조지. 건축 건설. 그리고 요새 도쿄에서 젊은 애들 사이에 그게 유행이에요. 목욕탕 가는 거. 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목욕탕 가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대중 목욕탕? 네 도시 곳곳에 공중 목욕탕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 있거든요. 와. 네. 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다. 진짜 거긴 카페가 안 보이더라. 그 왜 우리나라에서 흔한데 거기는 없는 거 뭘까? 뭐 목욕탕도 전 못 봤어요. 근데 또 거기는 신주쿠라서 그런가? 신주쿠에도 최근에 하나 생긴 거 있어요. 없을 법한 동네니까 너무 목욕탕 잘하는데. 최고지. 네. 그렇긴 한데 카페는 진짜 거의 안 보이고. 카페는 그 다니셨던 골목 말고 네. 번화가 쪽 말고 하나 더 뒷블록으로 그러니까 가면 구글로- 카페들만 이렇게 있는 골목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만 네. 있지. 네. 우리는 그냥 뭐 한 20m마다 하나씩. 우리 우후죽순 들어가 있죠. 어. 왜 여기에 이게 있지 이런 느낌 되게 강한데 근데 거기 빨리 닫고 그다음에 그는 개인 카페, 커피숍 이런 데는 한 7시 반 이미 이때 문 닫아버리고. 저녁이 있는 삶이네. 그러니까요. 자영업자가 자영업자는 저녁 있으면 안 되죠. 헐. 안 되죠. 좀덜 벌면 저도 자영업자의 그 자영업자 여기를 저녁에 느끼면서. 있기가 힘든 삶이죠. 네. 있으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사실 장사가 안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낮에 장사가 잘 돼서 문 닫고 들어가는 그건 나이스인데 장사 안 돼가지고 저녁이 있는 삶이 돼버리면 안 되죠. 근데 보고 일본이 요즘 목욕하러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그 대중탕에 옷 벗고 들어가는 게 너무 어색해서. 일본이요? 아니 외국인들은 아 그렇다 하대. 그래요? 그럼 독일 뭐 같은 수영 경우에는 혼탕도 남녀 혼탕도 이미 뭐 독일, 그렇다고 터키 하던데? 이런 데 가서는 다 이제 혼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일부 지역에만 있을 뿐이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 보편적으로는 아닌 경험하지 그 못하고 이색 자라난 경험이군요. 그런 게. 그러니까 되게 어색해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탕 들어가고 여자가 여탕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목욕탕이라는 거 자체가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시선 차단이 안 된 공간에 있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지. 아니 유럽은 그 탕 문화가 시작된 곳인데도요? 그 독특한 거지. 그러니까 한국은 개고기 먹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애완견들을 많이 길러라는 질문과 비슷해. 그냥 그런 사람들만 저희 또 일부가 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일부 있고 아주 일부인데 보편적이지 목욕탕 하는 게. 않다면. 나도 여기 나는 사우나 자주 다니니까 어디 사우나 갔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호텔 사우나였는데 호텔 수수께끼 사우나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옷을 안 벗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 사우나 그 탕. 탕 안에 그 속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속옷 입고 위에도 뭐 하나 걸치고 수건 대형 수건을 온몸에 두르고 아 약간 수영장 느낌인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매니저님이 영어는 잘 안 되시는데 용기는 있는 분이라 그거 안 된다고 막 헤이. 설명하면서 팬티 노 있겠지. 노 팬티 노 팬티 노 팬티 노 팬티. 인. 돈 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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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워리 노 팬티 노 this is 팬티 뭐 이러고 매우 당황해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벗겨서 집어넣는데 나랑 같이 들어갔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도 막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안절부절 가리려고 못해요? 바가지로 가리려고 그러고 결국은 내가 있으면 탕에서 못 나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신기하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1인 탕을 많이 만든대요. 오. 그러는 바람에 그럼 물이 많이 소모되잖아. 그렇죠. 대중탕은 그냥 하나 받아놓고 하루 종일 쓰니까 괜찮은데. 그럼 그래서 일본에 물 많이 모자란다 하던데 그래서. 도쿄에 있는 목욕탕들도 온천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런 목욕탕들도? 그 온천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데펴서 쓰잖아요. 대파스지. 근데 거기는 뜨거운 온천수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는 그런 목욕탕이. 뭐 그런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어차피 땅 지열로 데우나. 그러니까. 오일러 아니 그냥 열로 우리가 데우나. 느낌이 우리도 온천 찾아가잖아요. 네. 수안보 온천 뭐 이런 네. 온천처럼 그 뭐 물 성분도 다르다 하고 그런 온천인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목욕탕인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거는. 그래요? 예. 갔던 호텔에는 대욕장 없던가요? 있어요. 저는 갔던 거기 가보지, 곳이 원래 그 일본의 숙소가 되게 좁다 그러잖아요. 엄청 좁죠. 엄청 넓었어요. 돈 많이 주면 넓어져. 아니 후기를 보니까 여기가 이상하게 넓은 곳. 심지어 화장실을 딱 들어가면 세면대 있고 세수하는 공간과 변기가 있는 공간과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오래된 호텔이에요. 되게 낡은. 그 옛날에 보면 반지하 있는 집에 샤시로 된 현관문 아세요? 갈색 샤시 같은. 알아요. 그런 걸로 화장실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되게 오래된. 진짜 오래된. 되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근데 엄청 넓어가지고 와 이렇게 넓다고? 근데 한편으로는 일본의 그 되게 미니멀한 숙소 한번 가보는 것도 재밌는데. 이제 예전에 저기 어디죠? 오키나와 갔을 때. 잠깐. 야, 이제 그 근데 고시원 이 공간 공간 안에 안에 이걸 다 때려 넣어 이거를? 그러니까 캐리어를 펼칠 공간도 없는 침대에다 야, 놓고 여기를- 이렇게 펴야 되는. 야, 이 신기한 놈들. 그리고 화장실도 야 이게 와 이게 무슨 우주 공간에 있는 그죠. 화장실 같이. 네, 네. 근데 거기에 또 욕조를 쑤셔 넣어. 시원하게 된다. 문이 열려. 막, 문이 안 열릴 것 같은 공간인데 문이 열려. 거기 안에 변기가 있고 욕조가 있고. 그런 것들도 많은데 여기는 싸고
왔어요. 진행 도쿄 가요. 여기 가봐요. 김현우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야 되겠다. 아, 무슨 숨겨놓을 걸 이렇게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둘이 같이 가요. 그냥 이참에. 에이, 도쿄 가서 점심 먹고 와. 그럼 되겠네. 에? 그럴까? 도쿄 가서 무슨 점심? 환율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엔화. 제가 봐야 뭐 돈 상대적으로. 많아. 그렇지. 진행 돈 많지. 부럽네요. 작년에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사놨었어요. 아 그렇죠. 나는 꼭 갈 거야 이번 올해는. 왜 이렇게 일본을 가고 싶었을까? 그냥 어디 여행을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왜 일본이었냐는 거죠. 가까우니까. 일본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건 잠깐만요. 되게 축복받은 거라고요? 축복받은 거야. 예를 들면 이태리가 바로 옆에 있으면 우리 얼마나 자주 다니겠어요. 나는 야 내가 벨기에 같은 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냥 조금만 가면 프랑스고 강만 건너면 영국이고. 가봐야 뭐 사는 거 다 똑같다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외국인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맘먹고 한번 여행 오는 뭐 그런 우리는 그런 게 벨기에 점심 먹을까 뭐 그런 느낌이니까 자주 가는 게 잘 써먹는 거라는 거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국 괜찮은 도시들 가면 네. 우리는 가까우니까 잘 안 가는데 그래요? 가까우면 굉장히 자주 가야 되는데 그냥 뭐 가까운 데 가 좀 맘먹고 멀리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맞아. 그런 생각 들어요. 휴가를 얻으면 잘 못 쉬니까 우리는 길게 그럴 때 길게 멀리 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긴 한데 중국이나 일본이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맘먹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네. 서양 사람들한테 한국은 그걸 잘 모르겠어.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어떤 느낌으로 바라볼지. 아 서양 사람들은 좀 그렇다. 반드시 가야 할 나라일까? 가보고 싶은 나라일 것 같아. 케이팝이 워낙 이제 타지키스탄 유행하면서. 같은 느낌 아닐까?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그런 느낌. 어디 궁금해. 들어는 봤는데 굳이 가야 돼. 한번 가보고는 싶다 이런 느낌.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라는 뭘까? 궁금함이 매력은 생길 그러면. 근데 나는 외국인들마다 물어보는데 재밌어요. 뭐가 좋아요? 한국은 뭐가 좋아? 왜 오면 좋아? 그러면 재밌대. 네? 재밌대. 뭐가요? 재밌는 게 많대. 재밌는 거. 음. 재밌는 게 뭐지? 그러니까 구경 다니면서 뭐 사기도 하고 파는 것도 보고. 난 그런 게 되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대문 시장은 일단 좀 재밌긴 하겠다. 뭐 남대문 시장이건 무슨 쇼핑몰이건 뭐 그런 게 재밌대. 그래요? 우린 야시장 이런 게 되게 없잖아요. 없죠. 없지.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뭐 백화점이지 뭐라고 하는데 그게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야시장 가면 네. 그 나라 사람들은 야시장이 신기하고 우리처럼 재밌냐? 아니 아니겠지만 늘 있는 야시장이 뭐가 그렇게 저렇게 그렇다고 그 재밌을까? 나라가 쇼핑몰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백화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음. 뭐가 재밌는 거지? 어디가? 근데 서로 마찬가지지. 서로의 일상, 지루한 일상, 새로울 게 없는 일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냥 새로운 경험이죠. 뻔한 것이. 그러니까 거기가 뭘까 궁금한 거죠. 우리는 일상이라서 별로 안 신기한데 외국인들 눈에는 되게 재밌고 신기해 보이는 게 뭘까? 일상. 사실 일본도 그냥 일상이 다르진 않은 거. 하나하나 다 재밌지 않을까? 그게 그냥 여행 가면 신호등들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재밌죠. 빨간색, 그거 파란색 보는 거 신호등 재밌죠. 뭐 신호등 안에 들어있는 파란색도 나라마다 다 다르고 진짜 다르죠. 뭐 올라갈 때 뭐 몇 초 남았다고 숫자로 가르쳐주는 얘는 나라. 이게 게이지가 떨어지더만요. 띠링띠링 빨간불 몇 초 남은 거 빨간 알려주는 거 거. 되게 신기하죠. 아쉬워요. 빨간불 몇 초 남았는지는. 뭐 그런 나라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그게 그 사람들에겐 일상이지만 우리는 그 자체가 신기하고 재밌고 뭐 그런 거 아니겠나? 길거리에서 이런 음식을 파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 뭐 떡볶이, 오뎅, 뭐 고구마 튀김 이런 거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소스에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잖아. 하기사.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꼭 가야 할 동네라면서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은 그런 거냐. 그냥 유럽으로 가면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느낌 아닐까라는 거지. 그냥 한국은. 프랑스 가고 영국 가고 독일 가면 되지. 뭐 그게 굳이 참 네덜란드는 그런 것 비슷하지 않겠어? 라는 느낌이지 않을까? 뭔가 랜드마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 특별한 무언가들이 있잖아요. 즐길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강원도라고 한다면 강릉을 가든 정선을 가든 태백을 가든 똑같은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그런 게 우리는 뭐가 있을까?
물론 이제 그렇게 산에 막 둘러싸이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할 수도 있겠죠.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행지가 뭐 그런 거지. 그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뒷산 산이 가는 거 남산 되게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신기하고 거기에 또 경복궁이 빡 있는 것도 신기하고 뜬금없이 막 궁인데 담이 되게 낮아. 그런 그런 거- 입장에서 볼 땐. 그런 것도 신기하고. 아, 도심 한복판에 궁궐 있는 거 신기해요. 그런데요. 그 도심 한복판에 궁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큰 강이 흐르고 저기에 저렇게 큰 산이 있고 그래. 일본은 도심 한가운데 그 황궁 있잖아요. 엄청 큰 거. 그래. 방콕도 가니까 왕궁이 가운데 있다. 근데 뭐 서양인들이 오기에는 아시아 그걸- 국가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궁이 다 도심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서양인들은 궁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게 외진 곳에 방어용으로 있다 보니 도시의 다운타운에는 성이 없는 게 많지. 경복궁 주변엔 심지어 다 죄다 높은 빌딩 막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께서 경복궁도 밀고 높은 빌딩 세워야 된다고. 우리가 한강이 이렇게 넓고 산이 도심에 많은 이유가 뭐게? 그 산 깎아서 한강 메우고 쓰라고 조상님들이 그렇게 만들어줘. 아 근데 그 뜻을 모르고. 이제는 청와대도 그럼 밀어버려도 되지 않나. 아, 청와대? 못 쓰게 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뭐요? 청와대 미는 거? 아니. 그 용산 집무실 네.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네. 오늘 나오나? 오늘 5시인가 윤 전 대통령? 뭐 나온다 그러고. 그럼 다음 대통령은 용산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청와대를 못 쓴대요. 왜? 이미 보안상 취약점들이 다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못 쓴다고? 그거 어차피 뭐 지도로 보면 다 안 아, 보이나? 근데 그 안에 내부나 이런 것들이 뭐 경호는 해야 되는데 음. 솔직히 대통령이 유고가 된다고 해서 나라가 흔들립니까 이제? 어? 우리나라에 뭔가를 해치려고 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 김신조처럼 보안 문제로 청와대 안 예전- 갈 이유는 없다. 그렇지 예전 같으면 북한의 무장공비가 와서 박정희를 죽이면 뭐 그게 이제 체제가 흔들리니까. 뭐 체제가 흔들리거나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서로 타겟이 될 수 있는데 네. 누가 대통령이든 이젠 아 그건 근데 그게 뭐 그런가? 테러의 위협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든 적국 주적 북한의 위협 말고 물론 그건 다 노출돼 있죠. 그거는 뭐 총리도 노출돼 있고 나도 노출돼 있고 하기사. 다 있는데 굳이 테러를 하는 입장에서 어렵게 대통령을 노릴 만한 이유가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많이 그걸 희석됐다. 위해서? 많이 희석됐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방 들고 출퇴근하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 그냥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용산을 쓴다면 저도 그냥 대통령이 어디 그냥 짱 박혀 있어. 짱 박혀 저쪽에 어디 가 있었으면 어디 좋겠어요. 출퇴근하면서 길 막고 그럼 어디 그건 좀. 민폐지. 우리 총리 공관 이런 데 가면 네. 되게 마당 넓고 그래요. 거기 같이 살아요? 가보셨어요? 거기에 집 한 채 짓고 총리랑 같이 살면 안 돼? 총리가 불편하겠죠. 총리 불편하지. 많이 불편하지. 그 현우 형이 왜 밥 같이 안 먹겠어요? 아 또 거기서도 또 한 끗이라도 높은 사람이 그 당연하지. 시키고 나머지는 쓰레기 아이 버리고. 그럼. 총리 입장에서는 아유 대통령실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아 이제 주무시네 이런. 근데 전화 와. 건너와. 한잔하자. 술 한잔 하지? 그러면 불편하지. 많이 불편해. 그런 거. 네. 야, 대통령이랑 총리랑 서로 술도 매일 먹고 그러면서 나라 일도 얘기하고 그래야지.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은 편하고. 그러자고 총리지 그럼 또. 예? 그러자고 총리예요. 그러자고 총리예요? 총리가 대통령 시다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술 같이 먹으면 시다발입니까? 밥 같이 먹으면 그래서 시다발이야? 밥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그걸 매일같이 한마당에 살면서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뭐 이렇게 됐다고. 자택이잖아 자택. 네. 잠자고 나오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잠자고 나오는 곳이 뭐 그리 그래야 되나? 그렇게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외국 정상들 오면 호텔에 머물잖아. 그리고 호텔 그 한 층을 뭐 경호하잖아요. 네. 그냥 그 호텔 한 층 쓰면 안 되나 그럼 대통령이? 어우, 되게 불편하겠는데? 왜? 경호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 외국 정상 오면 호텔에서 묵으면서 잠깐이잖아요. 그게 그거는. 경호하잖아. 잠깐이잖아요. 4년을 호텔 4년이 아니고 5년. 5년을 호텔에 5년을 묵으면 호텔에 묵으면. 경호할 게 또 뭐가 있어? 그 층으로 못 올라가게만 딱 막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움직일 때마다 무슨 대통령 일정 있을 때마다 엘리베이터 하나 막아놓고 멈추고 막.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오케이. 호텔에 전용 엘리베이터 하나 달고 그 전용 엘리베이터 내리는 곳에 바로 대통령 차 하나 하면 놓으면 하면 자 대통령을 위해서 호텔에다가 전용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고
대통령을 위해서 건물도 하나 따로 짓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그거 짱박히 쓰라는 겁니다. 아, 눈에 나오지 띄지 마라. 말고 짜증난다. 그냥 저기 그냥 거기서 일하시고 거기 계시고 그냥 아 세종 얘기도 있던데. 민주당은 이제 세종으로 간에만에 그러고 있는 것 같던데. 아주 됐구나. 아 근데 누가 되든 어떻게 되든 어쨌든 용산 집무실을 쓸 거냐 안 쓰냐 그거냐는 집무실. 네. 용산 만들었는데 왜 안 쓰는 거야? 기껏 만들어 놓고. 모르죠. 청와대에서 용산 옮길 때는 뭐 비용 문제니 뭐니 말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용산을 또 옮기는 데는 비용이 안 됩니까? 들지. 드니까 이거를 그냥 써야 되느냐. 음. 그럼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옮긴다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왜 풍수지리? 망한 집에서 그래 망한 집이라 싫은 거지. 근데 아유, 제발 다음 대통령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있을 때 탄핵당한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옮긴 걸 수 있잖아. 계속 탄핵. 그럼 탄핵 당하면 옮기는 거야? 그럼 계속? 아 근데 비효율적이긴 해요. 관저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그럼 관저는 아니 그럼 관저랑 좀 떨어져 있어야지. 출근하는 개념이야지. 관저랑 붙어 있으니까 아예 출근 안 하잖아. 하기야 떨어져 있어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안 하죠. 네.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대통령은 하고. 진짜 출근은 합시다. 진짜 인간적으로. 아 진짜 그건 이게 사람이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르다니까 그게. 다르죠. 다르지. 네. 3% 직원들이 출근 좀 하래요, 대표님. 난 출근해요. 왜 출근 안 해? 회사에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들어오셨습니다. 에이, 아니, 회사 1층에 카페에 가면 항상 내가 있어요. 아니 회사 자리가 있는데 왜 거기가 있냐고요. 거기 있으면 또 뭐 이거 해줘요. 저거. 그러니까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인데. 그 결정하는 게 일인데 그 결정하기 싫다고 안 하면 어떡해. 난또 그 얘기 시작하면 또 대화를 시작해야 되잖아. 아 대화하는 게 일인데 해야지. 너무 힘들어. 직원하고 가까워지고는 싶고 대화는 하기 싫고. 뭐지? 대화를 하면 너무 재밌어. 이 히스토리도 쭉 들어야 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말만 길어지고. 길어져. 아우 길어져. 시간이 길어져. 그거 좀 이상하다. 그 이상한 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여사, 네. 영부인 네. 그거 꼭 있어야 됩니까? 영부인은 있어야죠. 여사를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면 뭐 어떡해요? 아니 네. 대통령의 부인은 있을 수 있지. 네. 여대통령이면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네. 그건 가족이잖아요. 네. 장관 부인은 집에 계시잖아. 네. 근데 왜 대통령 부인은 항상 따라다니면서 공적인 일을 합니까? 왜 따라다녀? 우리가 떨어져도 돼요. 우리가 선출한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민간인이고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 일반인으로 네. 문방구 경영하고 있으면 계속 문방구 경영하시면 되고 네, 네, 네. 그렇죠. 하면 되지. 왜 그걸 왜 따로 같이 가고 같이 해외 묵냐? 갈 때마다 같이 가고 왜 그러지? 근데 관행일 수는 있는데 다른 나라 정상도 가면 네, 같이 퍼스트 레이디가 부부, 있으니까 네, 네. 그냥 우리는 같이 안 오는 게 상대국에서 봤을 땐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크게 우리는 싸웠나? 그럼 그 나라 신문에 일면에 이혼 위기 뭐 이렇게 뜰 거야. 미혼이야 뭐 돌싱이야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뭐야 왜 안 왔어? 애가 아니. 고3이라서요. 뭐 이것도 이래도 납득시키기가 되게 그렇지, 어려워. 그렇지. 고3이 뭔데? 애가 기숙학원 갔다는데요. 아니 우리는 예를 들면 장관이 출장 올 때는 장관 부인 안 데리고 오잖아요. 기재부 대통령이잖아요, 장관이 대통령. 기재부 장관이 다른 나라 기재부 장관 만날 때는 부인이랑 안 가잖아. 네, 네. 그 사람도 부인 안 데리고 오고 네. 일하러 간 건데 각자 만나면 되지 왜 부인을 데리고 옵니까? 거기서 다 다른 나라도 다 그러잖아요. 부인 관행이 데리고 그런가 가고. 보죠. 관행이 그런가 뭐. 그러니까 이제 외교니까 서로 가족을 소개해주고 좀 더 그렇게 만나면 서로 친하지 않느냐 하면서 뭐 아유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뭐 이러면서 좀 더 친해질 수는 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게 그냥 그 핑계로 그쪽 대통령도 와이프랑 계속 같이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동시에 2026년 1월 1일부로는 대통령 혼자 다니자 아니, 하면 되는데 누군가 뜬금없이 혼자 다니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거는 우리나라 법 체계나 규제 체계나 등등 관행이나 이런 게 그냥 대통령은 대통령 일 하는 거고 네. 아내분은 아내분 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맞죠. 아니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자기 하던 일이 싹 바뀌는 것도 폭력 아닌가요? 그분이 하던 일이 있잖아. 그렇죠. 하겠다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한테 해야 할 일도 만들고 근데 너무 왜 그냥 그래? 과한 걱정 아니에요 그거는? 해야 할 일을 만들지는 그 뭐 같이
같이 가거나 뭐 그렇죠. 그거는 같이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온갖 거를 다 하잖아. 아니 그 그렇죠. 가면 제2부속실이라고 있지.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의 그런 비효율 아니냐? 뭐 있죠. 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 여사를 뽑았냐. 또 반대로 대통령을 뽑았지 그 남편이 왜 설치냐. 아,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 왜 설치냐 이거지. 가족인데. 옛날에 YS 아들 김현철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소통용 노릇한다고 네. 얼마나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잖아. 우리가 맞아요. 김현철을 뽑았냐 김영삼을 뽑았지. 그래서 김건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그래서 왜 그거는 근데 공식화하느냐는 거죠. 아들이 설치면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직무를 보게 하진 않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근데 공식적으로 아예 그냥 만들어 주잖아. 그 일정도 만들고 뭐. 그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모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국모. 왜? 대통령님은 국부이시니까. 네. 그게 얼마나 올드한 컨셉이냐는 거지. 그게. 그럼 지금 뭐 일을 주는 게 있어요? 뭐 어디 해외 순방 갈 때 같이 묶어가지고 아 그때는 가셔서 그쪽 영부인하고 좀 만나셔야 됩니다. 차 한잔 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뭐 그 외교 국정에 그러니까 개입하거나. 외교 관행인데 외교 관행. 외교- 아니 근데 그때는 국내에서도 의외로 하는 일 많아요. 뭐요? 이것저것 뭐 만나서 누구 만나서 뭐 하고 뭐 하는 것도 일정이 꽤 많습니다. 그냥 놀지 않아요. 뭐 해요? 네? 뭐 해요? 그 예를 들면 뭐 같은 뭐 있을까? 뭐 기부 단체들 만나는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연들이 닿을 곳들이 굉장히 많죠. 일정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사 라인도 생기고 왜냐하면 여사의 예산과 여사의 조직이 생기니까 여사 라인도 생기고 줄대기도 편한 거지. 아 그걸 부속실에서 잡아줘요 그런 네. 일정을? 일정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 친구가 거기 비서관으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바빠요. 아니 그럼 하는 그거는 것도 이제 많고. 그 당사자가 여사가 영부인이 내가 오늘 어디 갈게요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게 아니면은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아예 그냥 일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돈을 주나? 아, 그거 모르겠네.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지. 물어볼까? 월급 여사 월급 아니, 뭘 해도요. 그러니까 뭘 시켜 자 이거는 아 여사 월급 주냐? 네. 근데 그건 그냥 명예직일 것 같아. 여사 월급은 안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그건 명예직일 것 같아. 오늘은 저기 어디 가셔가지고 뭐 예산 정도가 있나 모르겠네. 예산은 있을 거예요. 예산은 아마. 있는데 예산 있으면 다 그걸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겠죠. 신발을 사든 구두를 그렇겠죠. 사든 그렇겠죠. 다 그 예산으로 사면 그게 월급 아니야? 그래서 그 예산으로 개인적인 거 사면 이제 시비 걸리죠. 아하 이제 개인이 입을 옷인데 개인적으로 사지 그럼 그러니까 사이즈 맞춰서 그러니까 입었는데 이상해지는 다 거죠. 놓고 그러니까 갑니까? 그 개념이. 애매해지는 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승찬이 형이 법인카드로 나의 몸보신을 위해 내가 곧 회사니까 소고기를 먹어야지. 그건 괜찮죠. 그거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안 되지. 그건. 식대 나 혼자 먹는데? 뭐 근데- 식대 근데 나 혼자 먹는 것도 돼요. 응. 되긴 돼요? 되긴 돼요. 돼요. 법인카드로? 복지비로. 아 복지비로. 야근 식대랑 같은 개념이지. 그러나 이제 마트 가서 이제 살림살이를 산다. 살면 안 되지. 나를 위해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그걸로 또 먹었을 수 있잖아. 근데 또 이상한 기준들 아 있잖아요. 이게 그 기준이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트 가서 그렇게 개인 용품을 샀다는 게 세법상 걸리는 거예요. 법인세. 법인카드로 관련해서. 마트에서 사면 네. 이게 세법상이에요? 아니면은 상법상 이거는 법화는 횡령인 그냥 거예요? 오직 회사를 위해서 싸면 그냥 세법의 개념은 네.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요한 돈을 회사 돈으로 쓴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마트에서 신라면을 사서 네. 내가 끓여 먹었어.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끓여 먹었다. 네. 그러면 사서 끓여 먹어도 되지. 되는 거죠. 근데 그 신라면을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랑 끓여 먹었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이제 세법의 문제인 세법의 거예요? 문제지. 세법. 근데 그걸 바르기 근데 어떻게 쉽지- 잡냐? 바르기가 쉽지가 않지. 그거 진짜. 어떻게 잡냐하면 쉽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관행은 사용처가 우리나라 관행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국세청이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하는 건데 이거 네가 이 신라면 2박스 회사에서 썼다는 걸 증빙해. 증빙을 못하면 사적으로 쓴 거야. 라고 우기니 국세청 직원 참 하기 쉽지. 회사에서 쓰지 않았다는 걸 국세청에서 증빙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나라 형법은 잘못했음의 증거를 검사가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세법은 잘못을 안 안 했다는 했다는 걸 입증을 증명해야 돼. 그 납세자가 하지 못하면 처벌하는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네. 미국이 옛날에 북한한테 했더니 이거 니네가 핵무기 없다라는 증거를 내놔라였거든요. 없는 거 어떻게 증거를 내? 나 그 생각난다. 알린가 태무에서 뭐 시켰는데 안 왔어요라고 하니까 못 받았다는 증거를 내라. 그러니까 빙고 내대고 사진을 못 받았다. 의장가 뭐가 하는데 없다. 어떻게 없어. 여기에 의자 놀라는데 없어. 이게 웃겨. 왜 없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 하기사 그것도 그러네. 법인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워낙 법인 비용을 개인적으로 쓰는 분들이 많으니 그걸 일일이 잡아내지 못하니까 의심스러운 건 네가 입증해. 진짜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하는 건데. 근데 말 같지도 않은 곳에 쓰는 사람들 있잖아. 법인 카드로 막 가족끼리 해외여행 갈 때 그런 거 결제하고. 그럼 많지. 평일 저녁에 접대했다고 하고 네. 뭐 10만 원 접대하고 50만 원 끊어놓고 40만 원 쿠폰으로 받아서 가족들한테 이거 가서 외식해? 라고 하는 케이스 하나 둘이 아니고. 광고주를 최고로 모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 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handbaeconomy@naver.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AND 옆으로 짝대기 긋고 ECONOMY@naver.com입니다. 회사에서 미용실도 운영할 수 있죠. 그죠? 네.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죠. 독서실도 운영할 수 있죠. 회사 건물 안에 다 넣을 수 있잖아. 네. 심지어 좋은 회사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어. 그지? 그런데 예를 들면 아파트 월세가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내가 거기에서 아파트를 내가 살려면 내가 월급이 1억 원이면 1억의 월급을 받고 네. 1억에 대한 세금 다 내고 네. 거기 300만 원 월세는 내가 지불해야 되지.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죠. 사는 거니까. 그런데 회사가 그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아파트를 그냥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회사가 나한테 월세 300만 원을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 네. 그런데 그럼 월세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득세를. 한 달에 300만 원씩의 월세를 사실상 아끼는 회사에서 세이브하는 준 거니까 비용이니까. 3,600만 원의 연봉을 내가 더 받은 셈이라고요. 네. 그럼 3,600만 원의 4대 보험과 3,600만 원의 소득세는 네. 추가로 내야 맞지. 받지 않은 돈이지만 결국 그렇게 그러니까 돈 대신 돈으로 현물로 받았다면. 받았으니까 네, 네, 네. 사실상 돈 받은 거나 현물로 받았으니.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현물로 주는 것들은 다 지금 세금 안 내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 아파트에 대한 뭐 감가상각을 다 비용으로 떨고 국민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그래서 추석 상여금 같은 경우도 20만 원, 30만 원 현금으로 안 주고 그냥 상품권으로 주면 그거 안 떼죠. 아니에요. 그거는 떼요. 상품권 그거는 매입. 급여로 떼요. 아 떼? 떼요. 그럼 다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지? 다만 이제 회사에서 회계 처리할 때 상품권을 사. 그래서 이 상품권은 접대용으로 썼다고 쳐.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인정해 줘요. 회사 운영하다 보면 상품권을 사서 접대용으로 쓸 수 있어.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그만큼의 상품권을 접대용으로 안 쓰고 직원들한테 줘버리면 그러니까요. 직원도 좋고 회사는 특별하게 더 좋을 건 없어요. 어차피 직원 입장에선 좋겠죠. 직원 월급으로 주나 상품권으로 주나 비용은 똑같이 떨리니까. 세금 별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직원들한테는 세금 세이브를 시켜주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 많지. 그러니까 회사에 뭔가 이런 다양한 게 있는 그런 좋은 회사일수록 사실상 그 좋은 회사의 그런 시설비를 그 회사 안 다니는 다른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다 못하게 해야지. 아예 그거를 제대로 다 예를 들면 세금을 다 내게 하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주는 게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그걸 비용으로 정확히 가면 국세청 금액을 직원이 계산해서. 그 어린이집에 가서 이 정도 시설과 이 정도 환경이면 한 달에 한 50만 원은 내겠네. 50만 원이라고 임의로 정한 후에 여기 이거를 공짜로 다니는 직원들은 한 달에 50만 원씩 회사가 추가로 주는 걸로 간주하고 그 5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과 소득세는 뗍니다. 라고 해야 엄밀하죠. 매우 엄밀하지 그게. 근데 그걸 안 떼면 근데 그거면 되게 애매해지는 게요. 예를 들어 전방 같은 거. 전방? 예. 조그만 구멍가게인데 안에 이렇게 방도 있어요.
영화 추적자 보셨죠? 아 옛날에 그런 가게 많았지. 여기 망치 있어요. 그 뭐 웃으면서 얘기해 그 무서운 얘기를 더 독특하게. 여기 뭐 망치 같은 거 있어요. 그렇게 안에 방이 있어. 직원을 고용했어. 얘가 집도 절도 없네. 거기서 재워. 여기서 살아라. 근데 이 나라에서 얘 웬걸 너 무상원이고 제공받으니까 세금 내라 이놈아. 그러면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아니야, 똑같죠, 마찬가지죠.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모든 것은 네. 금액으로 환산해서 월급으로 봐야 사측에 엄밀하지. 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회사에서 주는 볼펜 메모지는 어떻습니까라고 하면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 그 탕비실에서 먹는 그렇지.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이제 사회 관습 내지는 그런 통념? 게 있지만 그래서 회사 어린이집도 그 관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기사 근데 그거 근데 엄밀하게 생각하면 엄밀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개인이 가족회사 법인회사 차려가지고 그걸로 우리 가족들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무상으로 무언가를 제공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대한항공은 네. 자기 회사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그 회사가 네. 회장님 집 인테리어도 같이 해줬잖아. 그쵸. 회사 공사비로. 네. 그거는 잘 그러면 그건 회장님이 돈 네. 받아서 개인 소득세 내시고 남은 돈으로 자기 집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그렇죠. 회사가 그게 퉁치고 나면 회장님은 개인 소득세 안 내고 그렇죠. 회사는 회사는 비용 떨고 비용 떨고 법인세 안 내는 걸 계산하면 회장님 집 인테리어 비용의 부가세 돌려받고. 절반은 국민이 내준 거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근데 회장님 집은 그러면 그렇지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회사 다니는 직원들 어린이집은 야 그건 시비 걸지 말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컨셉은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컨셉은 그러면 안 되지만 야, 회장님 집 인테리어 출산율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직원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회사에 어린이집이 없는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렇죠. 어린이집을 운영할 만큼 넉넉한 환경의 대기업 공기업들의 직원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또 해주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잣대가 달라지냐는 게 그렇지. 왜 늘 그때 문제의식이에요. 잣대가 달라지는 왜 거지. 잣대가 다르냐? 닌겐이니까. 사람에 따라 왜 다르냐? 와타시와 근데, 닌겐. 근데 닌겐일수록 오히려 더 엄밀하게 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닌겐이니까. 그런 건데 이제 그것도 구별이 하기 애매하지. 그래. 회사에서 쓰는 볼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생각하면 업무용으로 쓰는 건데 그럼 해줘야지. 그럼 이거 그 엄밀하게 되게 잘 잡아놓은 나라가 있을까 세금 체계에서? 업무용이니까 그건 해주는 게 맞고요. 근데 어린이집이 업무용이냐 생각하면 애매하지. 다 엄밀하게 할 어린이집에 것들이 그렇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얼마든지. 되게 엄밀하게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걷어들이는 세금 행정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펜 그런 것까지 하려면 왜 못하겠어요. 자, 볼펜에도 1년 번호 매기고 재고 번호 다 매겨서 할 수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재고 조사하고 어디까지가 업무용인지를 이건 업무용이고 업무용 아닌지를 하기가 아까 얘기했잖아. 임원이 고향 친구랑 점심 먹었을 때 그거를 업무용으로 보느냐 아닌가가 애매한 것처럼 직원들한테 쓰는 돈도 어디까지가 업무용인지는 되게 애매하다. 매우 애매하다. 직원들한테 쓰는 돈은 다 업무용 아니에요? 복지든 타이틀이 어떻게 붙든지 간에 직원에게 들어가는 돈은. 그래. 근데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가족회사하고 직원이 다 아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이 세금 덜 내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회사는 직원을 위해 쓴 돈은 모두 업무용이고 이게 뭐 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받은 그 혜택은 그러면 세금은 앞서 무상으로 받은 거든 뭐든 이제 개인의 소득세를 그렇죠. 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지. 이거를 엄밀하게 다 발라내면 좋겠지만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애매하기도 하고 야 직원인데 약간 동정심도 들고 아니요 동정심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 그걸 구축하는 것 자체도 오히려 비용이 더 드니까 그 회사에 어린이집 있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아니, 덩어리 큰 건 빼야지. 그러니까 볼펜 같이 아까 볼펜 같은 건 네. 못하지. 그러니까요. 그거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볼펜도 사실은 근데 볼펜은 업무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지만 그거 받아서 집에 가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린이집은 완전히 개인적인 거지. 볼펜도 그러나 직원이 어린이집이 가까이 있으면 업무 환경이 좋아지고 마음이 더 안심이 돼서 일을 열심히 한다.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들도 회사 근처 어린이집에 애를 맡길 때 어린이집 비용은 소득공제 해줘야지. 똑같이. 아이 승찬이 형이 없으니까 확실히 좀 텐션이 좀 떨어지고 네. 진중하게 흐르고. 너무 진중하게 흐르죠. 무엇보다 진우 형이 얘기하는 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게 안승찬이 왔어도 반론 뭐 내가 뭐 틀린 말을 하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지. 사람이 맞는 말이라고. 진우 형이 틀린 말 하는 걸 한두 번 봤어야지. 아니, 논란거리가 되는 말을 할 뿐이지 뭐. 근데 생각해 볼 필요는 있으니까 진우 형 얘기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진우 형 얘기가 한 법하는.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그냥 진우 형 같은 의견을 마주치면 되게 당혹스럽고 놀랍고 내가 잘못했나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직원들 어린이집 지어주는 거랑 회장님 집 인테리어 하는 거를 같은 컨셉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불편해 그게. 그렇죠.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똑같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회장님도 집이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날 경영에 더 전념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 회사 아예 어린이집이랑 안 똑같이. 나가시든가 안 나가든가 안 나가서 회사가 잘 돌아가. 그런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안 되면 직원들 어린이집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개인 직원들 그 복지가 같은 회장님 집 인테리어가 회장님 개인 3라운드야? 복지일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 개인의 복지 한 명 혹은 소수를 위해서 하는 복지와 거의 불특정 다수 직원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복지가 같은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어린이집 사용하는 직원들 개개인을 위한 복지죠. 그러니까 개개인들이잖아요. 어린이집이 없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쪽이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시가 40억 이상 집은 인테리어 할 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됩니까? 어린이집을 왜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데? 부담되고 또 그러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늦게 퇴근시키려고. 근데 회장님은 집을 인테리어 좋게 잘 해주면 오히려 일찍 일찍 하잖아. 퇴근하시니까 문제다. 네. 회장 일찍 퇴근하면 회사 잘 돌아가요. 아니 회장님만 혼자 살면 상관없어. 근데 회장님들 가족이 있잖아. 말씀을 드리려는 건 남이 하는 건 저건 나쁜 거고 내가 하는 건 당연하고 옳은 거야라는 그런 느낌에서 가리맛하는 것들의 중간에 많은 부분은 꼭 안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이거는 그 남과 내가 아니라 뭔가 다른 부분 같아. 회장님의 개인 복지와 직원의 간사의. 개인 복지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다른 느낌 같아요. 그 느낌이 그런 그러니까 거지. 느낌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기분 감정에서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달라? 뭐가 다르지? 뭐 뭐가 다른데? 이게 만약에 우리 직원들의 모든 집에는 오케이 그럼 직원 중에 어린이집 가야 될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 근데 그 직원을 위해서 회사가 어린이집을 지어줬어. 어떻습니까? 나 나가고 싶어. 그게 회장님 집 인테리어 한 거랑 다릅니까? 달라요. 왜?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럼 뭐냐고 그게.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있어. 머릿속으로 정리 못해. 진이 형 얘기 들으면 봐봐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뭐 아닌 것 아니야. 같아. 근데 막 그 어린이집을- 물리적으로 막 반박을 못하니까 막 답답해. 오케이. 어린이집에서 삽니까? 그 어린이집이 네. 회장님 아들이 다녀 유일하게. 그럼 느낌이 와?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직원 100명 있는 집에 회장님이 하나 있는데 회장님 손자가 새로 태어났는데 어린이집을 필요로 해서 어린이집을 회사 돈으로 지었어. 회장님 손자가 다녀. 회장님 손자가 다녀. 혼자 다녀. 혼자만 다니면은 문제가 되는데 혼자만 다닐 수 있으면 아니 어린이집에 다른 직원들은 다 젊거나 나이 많아서 애가 없어.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다닐 사람이 없어서 안 다닐 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다닐 가능성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그거는 회장님 회장님 집도 집의 회장님 복지와는 집도 달라요. 직원들 언제든지 내가 필요로 하면 와서 재워주기도 하셔. 아 거기서 거주는 못 하잖아요. 거주할 수 있다면 이게 관사로 쓰일 수 있다면 그 차이는 있겠네. 아 그래. 그게 다르죠. 이게 그 기분이 느낌이- 다른 게 그 느낌이 다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 쓸 수 있는 건데 회장님 관사는 회장님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회사에서 네. 대학생 뭐 등록금을 지원해주면 그거는 세금 뗍니다. 모든 자녀들이 그쵸, 대학생이 있으면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네. 등록금을 1,000만 원 지원 주면 상여금 1,000만 원 준 걸로 가정하고 세금 네. 다 뗀다고. 네네. 근데 왜 어린이집은 세금 안 떼고 그냥 왜 운영하냐고. 그 비용을. 그게 회장님 집 인테리어 해드린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거 좀 다르다니까요.
뭐가 다를지 생각해봅시다. 일단 들어가서 일단 가. 뭐가 달라요? 다음 주 다시 얘기해. 잘 모르시겠죠? 일단 몰라. 나도 생각해. 모르시는 그게 있어요. 몰라. 나도 느낌은 근데 이상해. 나는 달라요. 진이 형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나도 가고. 느낌은 이상해. 진이 형이 아니 현우 형이 지금 이상하다는 그 감정도 그래 뭔가 이상하긴 해 지금. 뭐가 다르다는 걸 글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건 다르지 않나? 자꾸 있어. 같다 그러는데 이건 좀 다르지 않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기분 말고 뭐 느낌 다르죠? 그래, 다른데 나도 그거를 느낌은 달라. 다른데 그게 느낌은 달라. 감정이 야 회장님이랑 이게 아니라 이건 좀 다른데 그래. 정말 뭐 다양한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말로 표현하기가 딱 어려워. 하나 그냥 이진호가 대기업했는데 이 얘기만 좀 안 아니야, 나왔으면 그런 거 좋겠다. 말고 그건 아니니까. 그러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아니, 난 회장님 인테리어도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매우 그게 문제라고 문제죠. 생각해. 네, 이게 매우 문제라고 그게 생각해서 문제죠. 들여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 아닌가? 임직원들한테 제공하는 에브리띵이 문제구나.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건 좀 달라라고 하는데 느낌은 다른데 그게 느낌이 아니라 뭐가 좋았어, 오케이. 이걸로 다른지. 자, 음. 현우 형이 느끼는 저 감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이게 댓글로 좀 써주세요. 화나 막 이런 감정이야. F의 감정이 아니라 이거 뭐가 다른데? 그래 나도 그렇게 이건 뭔가 다른. 이게 소수와 또 다수도 아니야. 앞서 얘기한 회장님 아들만 다녀. 근데 그건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 끝. 뭐는 다른데 모르겠어.